카이토는 그냥 평범한 탐험가일 뿐이야. 2년 동안 그는 모기약 스프레이만 들고 리무루를 찾아서 없애려 애썼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황금 슬라임을 쓰러뜨리는 대반전이 일어났어. 보상으로 받은 건 희귀해서 구하기 힘든 소녀 소환 카드 한 장. 기대에 차서 카드를 소환했는데 갑자기 커다란 2개의 복숭아가 나타났어. 아니, 소녀가 나타나 몸을 감싸 안은 거야. 그 소녀의 아름다움에 카이토는 눈을 뗄 수가 없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애가 갑자기 조그만 꼬마로 변하더라. 결국 카이토도 로리콘이 되어버렸어. 아름다운 여친 꿈은 산산조각 나고 민우는 좌절했지. 어제로 돌아가서 학교 갔다가 이 청년은 던전에 들어가 2년 동안 1000마리 슬라임을 잡는 임무를 완수하려 했어. 너무 약해서 1층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지. 이 일이 취미이자 학생 신분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이었어. 999마리를 잡고 나서 리무르를 찾아 헤맸지만 황금빛 슬라임만 보였어. 그만큼 희귀한 거지. 카이토는 조심스레 모기약 스프레이 2개를 꺼냈어. 적당한 거리에서 도끼를 뿜자 슬라임은 버둥거리며 도망쳤어. 놓칠 수 없어서 더 강한 스프레이로 마무리, 목표를 완전히 소멸시켰지. 경험치를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별로였어. 2년 동안 슬라임만 잡았는데도 겨우 레벨 3이라니. 진짜 답이 없네. 보통 몬스터는 마석이나 다른 아이템을 떨어뜨리는데 이건 아니었어. 대신 황금 카드 한 장이 떨어졌는데 아름다운 소녀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상태를 확인하니 반키리족 소녀, 이름은 시우라. 즉, 준신급인 거야. 카이토는 기쁨에 몸둘 바를 몰랐어. 인생 이렇게 운 좋은 적이 없었거든. 다행히 이곳은 사람이 거의 없고 CCTV도 없어서 몰래 챙겨서 집에 가져갔지. 카드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려 했지만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 아무도 가진 적 없는 진짜 희귀 카드란 뜻이지. 밖에 나오니 다른 사람들은 멋진 무기를 들고 있었고 장비 살 돈 벌려고 애쓰고 있었어. 근데 슬라임 사냥은 돈이 별로 안 돼서 좀 짜증났지. 마석 3개 팔아도 겨우 500엔밖에 안 됐어. 히츠가야 누나한테 희귀 준신 카드 한 장 팔면 얼마냐고 물어봤지. 그녀 말로는 한때 실력 카드가 10억엔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있었대. 그 돈이면 카이토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였지. 10억엔 생각에 카이토는 완전 멘붕 상태가 되었어. 집에 가면서도 계속 10억엔만 중얼거렸어. 지금 시대는 인간이 엄청 발전했지만 던전 탐험은 여전히 인기 있는 직업이야. 어릴 적부터 많은 아이들이 모험가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었어. 그때 카이토는 두 친구 신지와 하토를 만났지. 첫째가 악동, 둘째가 요괴, 셋째가 문제아라는 말이 딱 맞아. 셋 다 던전을 좋아했는데 2층에서 고블린한테 당하고는 도망쳤거든. 그때부터 두 친구는 던전에 다시는 못 들어갔어. 카이토 혼자 1층에서 슬라임만 잡으며 2년을 버텼지. 하나 인정할 건 카이토는 일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 있다는 거야. 누가 2년 동안 슬라임만 잡으며 지치지 않겠어? 익숙한 거리를 지나 카이토는 친구 집 앞을 지났어. 그 친구는 카이토를 보자 반가워했고 아르바이트에 대해 물어봤지. 카이토는 괜찮다고 했고 희귀 카드 팔아서 장비 살 생각이라 했어. 다음날 아침 학교 가던 길에 하루카가 집을 나섰어.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둘이 붙어 다니니 다들 쟤네 커플 아니냐고 수군거렸어. 카이토는 쑥스러워 뒤로 숨으려 했지만 친구가 막았지. 하루카도 일부러 속도를 줄여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켰어. 지난밤 어디 갔냐고 묻기에 카이토는 곤란해서 남자친구들 만나러 갔다고 거짓말했어. 딱 그때 신지와 하토가 와서 카이토가 둘을 불러 변명을 부탁했지. 던전 알바 이야기였는데 친구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했어. 하루카는 카이토가 또 던전에 갔단 걸 눈치채고 화가 났지. 화는 났지만 사랑은 변치 않았어. 쉬는 시간 카이토는 두 친구에게 희귀 카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어. 둘 다 한마음으로 팔아버리는 게 낫다고 했지. 돈이 엄청 들 테니까. 카이토는 자신이 카드를 가진 걸 절대 말 못했어. 복권 당첨보다 어렵다니까 비밀로 하는 게 상책이지. 두 친구 의견을 듣고 카이토는 아름다운 하루카를 바라보며 결심했어. 카드를 팔지 않고 카드 속 그녀를 소환하기로. 이 동네가 익숙해서 어디에 카메라가 없는지도 알고 있었거든. 그의 꿈은 최고의 영웅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힘은 하루카를 위해서도 필요했어. 소환 의식을 하자 빛이 온 세상에 퍼졌고 카이토가 신비를 부르자 그녀가 즉시 응답했어.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녀. 카이토는 그녀의 넘치는 매력에 완전 흥분했지. 아니, 몸집이 크다는 뜻이야. 서로를 바라본 뒤 신비는 카이토를 감싸며 사라졌어. 카이토가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었지. 잠시 뒤 누군가가 아래를 콕콕 찔러서 멍해진 카이토 앞에 신비가 자신을 소개했어. 주인을 부르는 소리에 달려왔다고. 그 모습을 보며 카이토의 꿈은 산산조각 났어. 처음부터 얘를 10억엔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희망보다 실망이 훨씬 컸거든. 누가 알았겠어. 소환한 신비가 강아지로 변할 줄이야. 그래도 착하고 귀여워서 조금 위안이 됐어. 둘은 함께 슬라임을 사냥했어. 신비는 감지 능력이 뛰어나서 괴물 찾기가 훨씬 쉬워졌지. 카이토는 신비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슬라임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지. 신비는 신나서 달려갔어. 천둥 같은 공격을 내려꽂았거든. 그 장면을 본 카이토는 입이 딱 벌어졌어.
신비가 자기보다 1000배는 셀지도 몰라. 한 방 끝내고 나서 신비가 배고프다고 애교 부렸어. 그녀의 음식은 마석이라서 싸우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었지. 카이토는 신비의 능력을 점점 이해했어. 그녀가 계속 싸우면 힘을 너무 많이 쓸 테니까 슬라임 찾는 건 신비가, 처치는 카이토가 맡기로 했어. 이렇게 둘은 슬라임 사냥에 대성공했어. 덕분에 카이토는 레벨도 올랐고 슬라임 킬러 칭호도 얻었지. 이 칭호 덕분에 슬라임과 싸울 때 능력치가 올라가거든. 그나마 다행인 건 1층 슬라임 사냥에만 효과가 있다는 거야. 신비는 레벨업한 게 기쁘다며 응원해줬어. 카이토는 고마워하며 늦었으니 집에 가야 한다고 인사했지. 그 말에 신비는 서운해했어. 주인 곁에 더 있고 싶다며. 카이토는 내일 또 소환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신비도 안심했지. 그녀는 카드 안으로 들어가 마석을 꺼냈어. 접수 담당자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은 마석을 팔러 온 건 처음이라며. 카이토는 운 좋게 슬라임물이 근처를 찾았다며 거짓말했지. 오늘 번 돈은 15영엔이었어. 그날 밤 카이토는 잠들지 않고 신비를 생각했어. 정말 강하거든. 키워서 고기라도 얻을까? 아냐, 도움을 받는 거지. 2층에도 가보고 싶지만 아직 조금 무서웠어. 그날 밤 어린 시절 하루카와의 추억을 꿈꿨지. 그때 하루카 아버지는 뛰어난 탐험대장이었어. 던전의 모든 비밀을 풀려는 목표로 안전선보다 깊이 들어가기로 결정했지. 다음 날 돈이 생겨서 카이토는 장비를 조금 갖췄어. 하루카도 신나했어. 2층에 처음 가는 거니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중간쯤 왔을 때 카이토는 이미 숨이 턱에 차 있었다. 두려움에 질린 모습에 귀여운 동생도 걱정이 태산이었다.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말했지만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었다. 손발은 이미 후들후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를 진정시키려 동생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자신감만 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그 덕분에 카이토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2년 전 그때처럼 여기까지 왔지만 그땐 마치 누더기 이불처럼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피는 괴물의 기운을 감지했고 그 말을 들은 매는 갑자기 두려움에 돌아서 버렸다. 그 순간 하루카의 아버지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전엔 영웅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엔 피의 도움을 얻었으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장난감 나무검을 꺼내들고 동생 덕분에 전투 의욕이 불타올라 괴물을 찾는 건 식은 죽먹기였다. 그들은 괴물이 곤히 잠든 모습을 발견했다. 카이트도 동생에게 저 고블린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너무 커서 혼자서는 못 이길까봐. 동생은 기쁘게 승낙하며 괴물 앞에 달려나갔다. 주문을 다 외우기도 전에 맨이 갑자기 뛰어나와 동생을 지켰다. 다칠까봐 걱정돼서. 어차피 나도 동생보다 크고 이런 전투에 익숙해지려면 피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 진짜 위기면 마법으로 살려줘. 알았어. 네가 먼저 가서 싸워. 카이트는 곧장 돌진에 땅을 내려쳐 괴물을 놀라게 했고 괴물은 겁먹었다. 하지만 반격을 당해 다행히 방패가 있었다. 어제 고등학교 때였다면 맨은 이 괴물과 맞서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급이 되어 체력도 훨씬 강해졌다. 괴물을 밀어내는데 성공했고 강력한 일격을 내질렀지만 고블린은 맨손으로 막아냈다. 나무검이라 그런지 막을 수밖에 없었다. 금세 카이트는 무너져 검을 빼앗겼다. 피에게 주문을 외우기도 전에 위기 상황에 모기 스프레이 2통이 그를 구했다. 괴물을 죽이진 못해도 눈을 아프게 만들어 공격을 멈추게 했다. 청년은 검을 되찾아 다시 달려들었지만 실수로 넘어지고 말았다. 뜻밖에도 그 덕분에 고블린의 공격을 피했고 검으로 괴물을 찌르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괴물을 쓰러뜨렸다. 동생은 기뻐하며 주인님 최고야 라며 축하했다. 시트는 잠시 멈춰서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큰 괴물을 쓰러뜨리다니 꿈만 같았다. 정말 빠르네. 이 정도 고블린 한 마리 잡는 게 슬라임 상대하며 1년 경험치 쌓는 것과 맞먹는 거 아닐까. 농담이야. 얻은 스킬은 고블린 슬레이어야. 이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블린을 이긴 자에게 잠깐 주어지는 임시 스킬이지. 고블린과 싸울 때 모든 능력치가 10포인트씩 올라가. 하지만 이건 운에 따르는 스킬이라 원본보다 효율이 훨씬 낮아.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 조심해야 해. 두 형제 서로 격려하며 힘내자고 다짐하고 다시 다른 고블린을 찾아 나섰어. 이번엔 미니 신비의 지원을 받아 방어 결계를 만들기로 했지. 그렇게 둘은 완벽한 호흡으로 몇 마리를 쓰러뜨리고 레벨업에 성공했어. 그 자리에서 가이토는 신비가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 그녀 머릿속엔 단지 그를 전심으로 돕겠다는 마음뿐이었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이렇게 강한 동료가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그 아이가 주인님에게 신뢰받는 걸 보고 너무 행복했어. 계속해서 가이토를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 이번엔 그가 방패가 되어 신비가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지. 가끔씩은 신비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며 더 많은 일들을 도와주길 바랐어. 하루가 끝나고 그는 고블린 마석 4개만 팔았어. 전부 내놓으면 너무 빨리 강해지는 걸 의심받을까봐 겁났거든. 언니가 꽤 놀랐지만 그는 전부 운 덕분에 몇 마리를 잡았다고 둘러댔지.
다음 날에도 학교에 가야 했지만 전날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었어. 엄마도 어디서든 적당히 하라고 무리하다 병나는 일 없게 조언했지.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학교에 갔고 하루카는 걱정돼서 또 던전에 들어간 거냐고 물었어. 그 말을 듣고 키토는 깜짝 놀라면서 더듬거렸지. 아니야, 그냥 과격하게 움직여서 피곤한 거야. 더 튼튼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위험한 건 아니야. 하루카는 아직도 믿지 않았어. 그의 표정을 한참 지켜보다가 결국 말했어. 근육질을 노린다면 그만두는 게 낫다고. 난 지금 모습이 더 좋아. 너무 크면 싫어. 교실에서는 여자애들이 곧 개봉할 던전 관련 영화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 남자애들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지. 그저 가이토가 고블린을 성공적으로 잡았다는 소식에만 관심을 가졌어. 신지와 하야토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 그래도 얘 꽤 괜찮은 녀석이네. 그들이 칭찬하는데 듣기엔 마치 욕하는 것 같았어. 2년 동안 슬라임만 상대하던 녀석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 가이토는 지금 바라는 게 더 깊은 던전층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했어. 자신감도 생겼으니 두려울 게 없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애들이 하루카를 쳐다봤어. 진짜 재미없다. 서로 너무 친해서 이 둘이 사귀는 거 뻔히 알거든. 안타까운 건 한쪽은 가이토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는 전혀 눈치 못 챈다는 거야. 그날 오후 미는 전날처럼 신비와 함께 던전에 내려갔어. 둘은 완벽한 협력으로 수많은 고블린을 처치했지. 하루가 더 지나자 그는 강철 지팡이를 살 돈을 모았어. 이제 더 강하게 때릴 거야. 레벨업의 여정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졌어. 아침엔 피곤한 상태로 학교에 가고 오후엔 신나게 몬스터랑 싸웠지. 지금은 운이 아니어도 혼자서 한 마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됐어. 레벨은 이제 M레벨로 올랐어. 이상한 건 체력과 에너지가 별로 안 늘었다는 거야. 새로 얻은 스킬 이름은 신령의 축복. 신의 권능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 신에게 사랑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신비는 민을 아주 아끼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된 거지. 이제부터 그는 게임을 핵하듯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축복 덕분에 레벨업 때마다 능력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테니까. 게다가 누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얻는 확률도 올라가. 이 특별한 스킬 메커니즘을 깨달은 가이토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 마침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됐으니까. 모든 게 이 귀여운 동생 덕분이야. 그래서 그는 신비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 신비는 주인이 저라는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그 청년은 그녀를 귀부인이라 부르며 앞으로 더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신비도 즐거워하며 어려운 일은 자기가 맡겠다고 했어.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민을 돕기 위해서니까. 동생은 얼굴이 빨개졌어. 주인이 자기에게 작업 거는 줄 알았거든.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린다니. 정말 다행이야. 좀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갔고 이번엔 스코튼과 맞서야 했어. 이 녀석은 평범하지 않아. 몸 전체가 빛나는 특별한 몬스터야. 민은 고민 없이 피 터지게 싸웠어. 지금은 훨씬 강해졌으니까. 동생은 뒤에서 결계를 만들어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 가이토는 강력한 일격을 몬스터 머리에 퍼부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 특별한 몬스터라서 일반 고블린보다 몇 배는 강했거든. 방법이 없어서 신비에게 신성한 번개를 써서 처치하게 했어. 이번에 떨어진 마석은 평소보다 빨갛게 빛나서 뭔가 달랐어. 바로 그때 귀여운 동생이 배고프다며 먹을 걸 달라고 했지. 가이토는 이 돌이 비싼지 고민했어. 비싸도 동생에게 주는 거니까 아깝긴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는 즐겁게 돌을 먹였지. 역시 희귀한 종류였나 봐. 신비가 먹고 나서 엄청 맛있다고 칭찬했어. 하루가 끝나고 그는 언니에게 빨간 돌 가격을 물었는데 200만 엔이란 걸 알았어. 진짜 대박이지. 이렇게 비싼 걸 신비에게 줬다니. 그녀는 카이토를 다독였어. 희귀한 스코튼을 한번 만난 것만으로도 다음엔 더 특별한 녀석을 만날 거라고. 이건 마치 혼이 몸을 떠난 것 같았어. 충격이 너무 컸거든. 그 슬픔은 밤늦도록 계속됐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신비가 괴물을 찾아주지 않았다면 그런 괴물을 찾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야. 그래서 그냥 낚시 바늘을 던져서 작은 물고기를 잡는 거지. 신비가 더 강해지면 괴물 사냥도 훨씬 수월해질 거야. 그 청년은 이제 2층 괴물에는 익숙해져서 3층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3층 괴물들이 이상한 게 많다는 소문에 약간 겁먹기도 했지. 그래서 3층 하강 계획은 잠시 보류되었어. 그리고 신비에게도 그런 상황을 알려줬어. 당분간은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자신이 혼자 괴물을 상대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신비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을 테니까. 그 녀석은 좀 시무룩해 했어. 주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주인은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카이토의 싸움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동의했지. 그걸 이해해주면서 자신은 신비를 굉장히 믿는다고 말했어. 그리고 신비를 착한 여동생으로 생각할 뿐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고 했지. 신비는 동생 취급에 불만을 보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어. 속으로는 동생 말고 연인이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 둘이 더 가까워진 만큼 신비를 신이라고 부르고 싶냐고도 물었어. 그 소녀는 그 호칭에 만족하며 친근하게 불러달라고 했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주인을 만나서 신비도 정말 행복해했어. 카이토도 한숨 돌렸지.
처음엔 거절당할까봐 걱정했거든. 그런데 한창 분위기 타는 순간 갑자기 고블린 한 마리가 다가와 맞짱을 요구했어. 카이토는 혼자 싸우고 싶어 했기에 망설임 없이 돌진했지. 고블린이 다른 놈들보다 조금 더 강했을 뿐이야. 결과는 그 전투 후 카이토는 한쪽 팔을 못 쓰게 되었어. 이 상처를 집에 들고 가면 큰일 나니까 비싼 회복약을 사야 했지. 그 싸움 후 그는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회복약도 몇 병 더 사야 했지. 지금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슬라임을 사냥하며 아껴 쓰고 있어. 그걸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웃었어. 카이토가 왜 자꾸 후퇴하는지 말이야. 하루카는 슬라임 얘기에 덤덤이 또 던전 가는 거야? 라고 물었지. 사실 그는 매일 거기 가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하루카는 순수해서 속긴 했지만 넘어갔어. 그날 이후로 카이토는 슬라임의 마석을 많이 모았어. 신비를 키우고 장비도 살 만큼 충분히 말이지. 바로 그때 신비가 이상한 괴물의 기운을 감지했어. 보니 은빛 슬라임이었어. 신의 축복 덕분이라 생각했지. 희귀한 커플 몬스터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그리고 우리는 무사히 잡아서 처치했어. 놀랍게도 받은 건 바로 카드 한 장이었어. 뭔가 고급스럽고 반짝여서 봤더니 그림 속 그녀는 악마 자작이었어. 그때 머릿속에 문득 내가 이 악마를 소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 신비는 좀 꺼려했지만 결국 주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어. 카이토는 절대 팔고 싶지 않았어. 신과 악마를 동시에 소환하는 건 진짜 쩌는 일이니까. 즉시 소환 의식이 시작됐어. 그가 루세리아를 부르자 사악한 힘이 폭발적으로 타올랐지. 신비 소환 때랑 비슷하게 그녀가 거대한 몸으로 나타났어. 엄청 아름다웠고 카이토는 두근거림을 감출 수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지금 신비처럼 작은 소녀로 변했어. 카이토 마음이 한순간에 가라앉았어. 이런 걸 예상했지만 그림 속 미녀가 나타나길 바랐거든. 다시 소개할게. 나는 자작급 악마 루세리아야. 미녀 이미지가 또 산산조각 났지? 신비의 착하고 귀여운 성격과는 완전 반대야. 이 녀석은 좀 건방지고 까칠해. 카이토가 자기 이름을 소개했더니 주인으로서 전혀 믿음이 안 간대. 왜냐면 너무 약해 보이고 심지어 좀 멍청해 보여서. 그 말에 카이토 마음이 아팠어. 신비는 새 친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못했고 그냥 주인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루세리아는 웃으면서 내가 좀 악마답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했어. 신경 쓰지 마. 내가 악마인데 저렇게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너무 착하면 천사지. 악마가 아니야. 그는 신비를 새 친구에게 소개했어. 루세리아는 신비가 너무 귀엽다며 좋아했고 심지어 반킬이 닮았다고 놀렸지. 진짜 반킬이 닮았는데 루세리아는 나도 주인의 초심자야. 잘 부탁해라며 명랑하게 말했어. 좋아. 그럼 나한테 뭐 좀 줘봐. 배고파 죽겠어. 카이토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밥 달라고 하다니 진짜 문제야. 그때 신비가 슬라임 한 마리를 발견했어. 루세리아가 바로 나서서 먹이를 얻으려 공격했지. 공격 성향이 강한 편인 것 같아. 지옥불을 쏴서 슬라임을 향해 파괴적인 일격을 날렸어. 파괴력은 진짜 대단했는데 너무 과하게 부숴서 아쉬웠어. 먹고 나서 또 먹으려 하고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는데 그녀는 카이토를 인색한 주인이라 부르며 투덜댔어. 카이토는 침착하게 모든 스킬을 보고 싶다며 참았지. 루세리아의 능력은 계속 먹이를 달라고 약속했어. 이번엔 실험 대상이 고블린이었다. 고블린이 돌진하자 늑대의 숨결로 녹아내려 충격적이었어. 신비는 너무 무서워서 끝까지 못 봤어. 이 기술이 너무 사악해서. 약속대로 카이토는 먹이를 줬어.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 희귀한 마석을 얻으러 가자고 제안했지. 아직 동의하기 전인데 루세리아가 먼저 움직여서 카이토를 난처하게 만들었어. 카이토는 온순한 성격이라 말을 안 듣는 녀석을 혼내지 못했어. 그는 3층엔 더 강한 몬스터가 있다고 설명했어. 자신은 새 무기가 없어서 잠시 돌아가서 사야 했고 루세리아에게 이 던전에 대해 아는지 물었지만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도 용감하게 내려가겠다니 진짜 무모해.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 처음엔 루세리아가 거절했지만 신비가 설득해서 결국 동의했어. 장면 전환 카드 다음 날로 넘어갔어. 카이토는 새 무기를 사고 3층에 발을 들였지. 강한 동료 둘 덕분에 자신감이 훨씬 올랐어. 신비는 주인의 무기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지. 반면 루세리아는 그걸 그냥 애들 장난감쯤으로 봤어. 첫 번째로 만난 몬스터는 헤어하우스였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였어. 카이토가 한 마리를 조준했지만 놓치고 말았지. 바로 공격당했고 신비는 결계 역할을, 루세리아는 마석을 먹는 조건으로 적을 처치하는 임무를 맡았어. 그녀의 스킬로 2마리를 동시에 쉽게 처치했지. 보상으로는 단 한 알의 마석만 받았어. 카이토도 불만이었고 먹기만 하면서 몬스터를 잡는 건 의미 없다고 고민했어. 그래도 단호히 한 알만 먹는다고 했어. 다음에 또 잡으면 또 먹게 해준다고 해서 루세리아가 겨우 수긍했어. 그리고 카이토가 거짓말하면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경고했지. 이번엔 2마리의 화이트 보스가 강하게 공격해왔어. 루세리아가 먼저 나서 한 마리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렸지. 남은 한 마리는 계속 돌진해서 카이토가 쏠 수밖에 없었어. 눈에 총알이 맞았는데도 그 돼지는 엄청 튼튼해서 계속 돌진했어.
신비도 기술을 쓰려 했고 다행히도 카이토가 넘어지면서도 쏴서 잡았어. 그 덕분에 그는 레벨 11로 레벨업했지. 신비도 축하해줬고 악마 꼬마는 여전히 먹을 생각만 했어. 그날 카이토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애는 계속 먹으려 하고 예의도 없어서 주인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혔지. 우연히 6층까지 도달한 여자팀 이야기를 듣게 됐어. 동료들 간의 완벽한 호흡 덕분에 다음날 학교에서 그는 팀이 더 단단히 뭉쳐서 깊은 층까지 도달하길 바랐다. 혼자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신지와 하야토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다. 그들은 학업 걱정에 희망하는 학교에 들어갈 점수가 부족할까봐 마음 졸이고 있었다. 카이토는 최근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다. 하루카가 그들이 학교를 고른다기에 카이토에게는 어떤 학교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그도 머뭇거리며 되물었고 그녀는 만약 가능하다면 오카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와 함께 공부하고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청년은 딱히 생각해둔 학교가 없었지만 거짓말처럼 나도 거기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기뻐하며 둘이 같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바랐다. 둘은 유치원 때부터 함께 공부해왔다. 같이 공부한다면 언젠가는 같은 집에서 부부가 되는 법도 배울 수 있겠지. 시토는 그녀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두 친구는 답답했다. 감정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퇴근 후 맨은 다시 던전에 도전했다. 괴물 사냥과 루세리아가 여전히 주 임무였다. 매번 쓰러뜨릴 때마다 칭찬도 많이 받았다. XP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직접 나서서 도왔다. 그렇게 셋은 셋째 층의 몬스터들을 무난히 쓸어버렸다. 그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건 몬스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루세리아에게 한 번씩 먹이를 주는 일이었다. 가끔은 더 많이 주기도 해 XP가 질투하는 눈치였다. 그녀가 너무 착해서 주인이 얼마나 먹일지는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겼다. 시간이 흐르자 XP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어보면 피하며 말을 피하는 걸 알아챘다. 이것이 그를 신경 쓰이게 했다. 집에 돌아올 때 마침 TV에서 그들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새로 온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카이토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두 소녀가 싸우게 되어 큰일 날까봐 두려웠다. 이 문제로 그는 밤새 잠 못 이루며 해결책을 찾느라 고심했다. 다음날 아침 수면 부족 상태로 학교에 가자 하루카가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민이 있다는 걸 알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감동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말 못하고 신지와 하야토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소녀를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루카는 확실히 하려고 물었다. 그 소녀에게 직접 물어봤냐고. 직접 묻는 게 더 빨리 답을 찾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조언을 듣고 그날 저녁 그는 신비를 소환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신비는 자신이 특별히 대화를 하자고 불려온 곳에 들뜬 마음으로 주인이 고백할 거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그는 신비에게 루세리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말에 신비는 기분이 상해. 카이토는 그녀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직설적으로 물었다. 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처음엔 조금 두려웠지만 그 친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자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신비에게 다른 걱정이 있는지 계속 물었다. 그녀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었다. 신비가 걱정되는 것을 다 털어놓으라고 했고 지금은 둘만의 시간이니까. 신비는 주인이 루세리아에게 항상 잘해주고 많이 먹여준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나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 문제를 이해한 후 그는 편애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냥 그녀가 너무 고집불통이라 더 잘 대해주고 있는 거야.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힘들거든. 신비는 그 친구가 주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에 질투를 느꼈고 자신이 첫 번째라는 사실이 아쉬웠다. 카이토는 앞으로 신비에게도 루세리아와 동등하게 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니 신비는 감정이 폭발했다. 잠시 후 괴물 사냥을 마친 후 그는 두 친구에게 똑같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신비를 더 많이 칭찬했다. 그 친구 차례가 되자 신비는 질투하며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불평했다. 그 말을 들은 카이토는 몇 마디 더 칭찬했다. 너 없었다면 모든 일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계속 전투를 하던 신비는 어느새 충분한 경험치를 쌓아 레벨업했다. 모든 능력치가 상승해 세영제는 매우 기뻐했다. 이 기쁜 일이 사냥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하게 했다. 눈앞에 괴물떼가 있었기에 카이토는 신비의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번에 신비가 소환한 신의 힘은 범위와 위력이 훨씬 강해졌다. 뿐만 아니라 방어막의 방어력도 더욱 강력해졌다. 괴물의 공격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막을 수 있었다. 이제는 더욱 안심하고 괴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되었다. 카이토도 소총을 쏘아 돼지를 쓰러뜨려 경험치를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사냥한 경험치는 거의 두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신비에게 두 조각을 나눠주고 나니 루리아도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신비는 자신이 여전히 매우 배고프다고 외쳐
카이토는 그녀의 성장으로 인해 배가 더 커진 것을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물품을 팔러 갔을 때 단 2알만 남았다. 접수원도 왜 요즘 신비가 적은 마석을 가져오는지 물었다. 전에는 항상 30개 이상이었는데 말이다. 카이토는 두 입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다음 날 그는 두 친구의 도움 없이 슬라임 사냥으로 돌아갔다. 그냥 그들이 힘을 사용하고 굶주린다면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할 거야. 루세리아는 누군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참 작은 친구가 도와주려면 오늘은 배고플 거라고. 그래서 왜 나를 부른 거냐고 물었어. 신피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해. 주인을 응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니까 몬스터를 잡지 못해도 이렇게 소환되고 싶어해. 그 말을 들은 카이토는 마음이 따뜻해졌어.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건 그들의 격려 덕분이야. 루세리아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이제부터는 맨을 응원할 거라고 해. 최근에는 마석만 가져오고 있어. 슬림 언니가 물어보니까 카이토는 자기를 되돌아보겠다고 했어. 언니는 현재 능력으로는 네가 4층에 내려갈 수 있다고 조언했어. 그는 4층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새로운 장비를 주문했어. 하지만 가격을 보니 너무 비싸서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운 좋게 카이토는 희귀한 슬림을 발견했어. 그는 아마 다른 카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두 작은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들은 지시를 듣고 각자 마법을 시전했어. 함께 힘을 합쳐 몬스터를 성공적으로 처치했어. 우리 청년은 카드에 신이 나서 달려갔지만 이번에 받은 것은 마법사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 구슬이었어. 이것도 희귀한 것인데 맨은 마법사가 되고 싶어 해서 바로 사용했어. 그가 땅에 부딪혀 깨트리자 수의 마법을 얻었어. 두 소녀도 축하해주고 곧바로 맨에게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자고 했어. 그들은 개를 발견하고 맨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 개가 위협적으로 달려와 물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 맨은 조그마한 물구슬을 만들어서 개의 얼굴에 던졌지만 잠에서 깨우기만 하고 피해를 주지 못했어. 그래서 루세리아가 맨을 위해 몬스터를 처치했어. 한 번 더 실망스럽게 이걸 팔았으면 몇백만 원은 벌었을 거야. 신피는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격려했어. 위력은 점점 개선될 거라고 했고 루세리아는 그 마법이 너무 편리하다고 물사는 돈도 아낄 수 있다고 했어. 카이토는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 밤이 되자 맨은 공원에서 자신의 마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형편없어. 하루카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를 보았고 걱정하며 다가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그가 시험 준비를 위해 보충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녀는 지난번 조언에 대해 고마워하며 그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어. 그 말을 하자 그녀는 그가 이전에 질문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챘어. 사실은 그 질문이 자신을 위해서였기에 매우 슬펐어. 맨이 계속 거짓말을 하자 루카는 그저 참아야 했어. 카이토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한참 후 그는 그녀가 신피처럼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버려졌어. 하루카가 자신에게 질투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며칠 후 지하 던전에 도착하자 카이토는 항상 물마법을 연습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진도가 너무 느려서 물구슬을 멀리 던질 수 없었고 에너지도 부족해 몇 번 쓰고 나면 지치곤 했어. 신피는 언제나처럼 진심으로 주인을 응원했어. 하지만 그는 아직 나아질 수 없어서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했어. 그 후 며칠 동안 청년은 틈틈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어. 점차 그가 익숙해지면서 물구슬을 정확히 던질 수 있게 되었어. 하루카의 아버지처럼 될 결심을 하며 그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 이번에는 물구슬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거야. 조금 성과를 얻자. 맨은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지쳐서 쓰러졌어. 위층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넘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땅에 밟고 있을 수가 있지? 다행히 그들은 너그럽게 대해주어 그를 때리지 않고 지하 던전에서 기절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했어. 그들은 맨이 정말 많이 노력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 그들은 감탄하며 아마 이것이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다음날 아침 카이토는 학교에 갔어. 하지만 수업 중에 다시 잠이 들어 선생님에게 혼났어. 두 친구는 그가 힘들게 연습하고 있다고 물어봤어. 그는 지하 던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태연하게 대답했어. 하지만 하루카는 처음부터 다 들었어. 다행히도 그가 춤 수업을 듣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기에 그녀는 넘어갔어. 그날 오후 청년은 다시 물 마법으로 몬스터를 처치하러 갔어. 이번에는 그가 근처에 물을 뿌리자 그 몬스터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것은 레벨이 오르지 않았기에 그는 4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 카이토는 최근에 벌어들인 돈으로 멋진 장비를 사기로 했어. 다음 날 그는 몸에 꼭 맞는 의상을 입고 나와서 루세리아를 구역질나게 만들었어. 그는 이 옷이 매우 비쌌다고 자랑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고 했어. 신피는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칭찬해 주었어. 이 의상은 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게다가 마법 효과를 높여주는 팔찌도 통합되어 있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소개를 듣던 루세리아는 지루해져서 그 악마 소녀가 그녀의 친구를 끌고 4층으로 내려갔어. 여기 공간은 조금 변했어. 천사가 뭔가 불안감을 느끼며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때 거대한 바퀴벌레가 나타나 두 친구를 놀라게 하고 도망치게 만들었어. 믿을 수 없게도 카이토는 혼자 남겨졌어. 그 이유는 간단해. 여자애들이니까 이런 생물들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곤충이면 무조건 도망가야 해. 맨이 돌아오자마자 피는 그를 안아주며 자신이 그를 두고 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레리아는 큰 소리로 겁이 없다고 외쳤지만 몸은 떨고 있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5층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알고 보니 방금 전 그는 혼자서 싸우며 많은 마석을 모은 것이었다. 이제 두 마리 생물을 위해 음식을 주었더니 오히려 그들을 거부했다. 곤충에 대한 혐오가 그들의 미각을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5층에는 작은 벌레들이 아니라 거대한 생물들이 있었다. 카이트가 활로 쏘았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물리적 피해가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된 맨은 루세리아에게 지옥의 작은 화살을 쏘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2층에서는 그가 뭘 할 수 없고 두 아이에게 의지해야 했다. 평소에 괴물을 처치한 후 그 작은 악마는 음식을 요구하곤 했지만 이번엔 검은 마석 덩어리를 보자마자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2층에서 후퇴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피는 벽 속에 뭔가 숨겨진 것을 감지하게 된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카이트는 이 여동생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 벽 속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다. 이런 일은 드물지만 안에 희귀한 물건이 있을 것 같아 그 젊은이는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발 아래 함정이 있다는 것을 두 아이에게 경고했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루세리아가 밟아버렸다. 그녀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카이트가 대신 막아주었다. 결국 죽지는 않았지만 아프긴 했다. 계속 진행하며 이번엔 더 똑똑해져서 루세리아가 함정을 밟는 걸 보며 옆으로 피했다. 결국 자신의 발에 전기가 통해 그를 검게 태우고 말았다. 죽은 줄 알았다. 다행히도 그의 옷이 전기에 강했다. 그 작은 악마는 그를 아끼고 있어서 주인이 위험에 처하자 겁먹었지만 강한 척하며 무관심한 척했다. 그들 앞에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문이 있었다. 돌아가려 하자 두 아이가 그를 막아섰다. 이건 드문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시 핀에게 맡겨야 했다. 문을 열고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안에는 엄청난 두 괴물이 나타났고 그들의 힘과 레벨은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레리아는 이런 적들과 싸우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들은 민의 지시에 따라 먼저 조합 공격을 하여 우위를 점하려 했다. 이를 궁극의 일격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한 마리의 체력을 조금 깎아냈고 그 괴물은 분노하여 반격해왔다. 다행히도 핀의 강력한 장막이 그것을 막아주었다. 루세리아는 위쪽에 거대한 괴물을 처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마법의 불에 두려움을 느꼈다. 사실 기술은 그 괴물에게 효과가 없지만 물리적 피해는 여전히 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활을 꺼내 쏘기 시작했다. 단지 화살의 수가 한정적이어서 이 방법으로는 그것을 처치하기 부족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짐승이 미쳐서 무작정 공격해대기 시작했다. 루세리아가 그들한테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어. 저 슬림이라는 괴물은 괴물이라서 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듣고 카이트는 물의 장비와 결합하여 마법을 얼음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걸로 그는 괴물에게 서서히 피해를 줄 수 있었고 마지막 세 발만 남게 만들었다. MP가 다 떨어지기 전에 젊은이는 새로운 마법 형태를 상상해냈다. 그 피해는 굉장히 컸고 심지어 하나를 처치할 수 있었다. 슬림은 지금 악마 아이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카이트는 지원하기 위해 달려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맨은 괴물을 맞고 피가 신의 창으로 괴물을 찔러보라고 요청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괴물은 매우 강력해서 그 공격 후에도 약간의 피만 흘렸다. 카이트는 다쳤지만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슬림은 회복 중이라 이전처럼 민첩하지 않았다. 신피도 와서 장막을 펼쳐 주인에게 특수모기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했다. 이건 슬림에게 매우 효과적이었고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었다. 조금 지나자 그 생물은 약에 취해버렸다. 멜라는 돌아서서 셋이 다 죽어버린 것에 매우 기뻐했어. 이건 처음으로 두 보스를 쓰러뜨린 기회니까. 그는 새로 산 회복약을 꺼내 마셨다. 같은 시점에 레리아는 레벨업을 했고 조금 더 커 보였다. 카이토는 승리 후 몇 레벨을 올렸다. 수학을 할 차례가 되었고 그들은 엄청 큰 붉은 돌을 얻었다. 슬림은 다른 것을 떨어뜨렸고 그것은 매우 높은 지수를 가진 마검이었다. 다만 너무 작아서 집에 있는 과일 깎는 칼 같았다. 그런데도 마검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치료소에서 물건을 팔았고 맨이 5층에 숨겨진 방에서 괴물을 처치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그는 자신이 찾은 곳을 기꺼이 가리켰다. 마석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 누나도 7층에서 열릴 이벤트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들은 사인팀을 구성해야 하고 이것은 레벨업과 사교를 위한 드문 기회다. 우선 그는 6층을 완료해야 한다. 며칠 후 등록할 때 카이토는 우연히 이전에 만났던 새 친구를 다시 만났고 그들도 같은 수로 이벤트에 참가했다. 그래서 그들은 팀을 이뤘다. 오늘 하루카는 아버지에 대한 꿈을 다시 꿨다. 어릴 적 아버지는 던전을 탐험하러 자주 나가서 늦게 돌아오곤 했다.
그 후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그녀는 매우 슬펐다. 밖에 나가서 그녀는 카이토를 만나고 싶었지만 이전에 그가 춤 연습 중이다라고 거짓말한 것을 믿어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이때 맨과 새로 사귄 새 동료가 이벤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준비한 후 그들은 바로 이벤트가 열리는 층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이동을 잘하지 않아서 모두가 걱정하고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다. 조금 더 나아가자 안내자가 7층으로 가는 길을 지시했다. 이 괴물 이벤트는 단 3시간 동안 진행되므로 무엇이든 가져가고 싶다면 그들은 정말로 노력해야 했다. 2층에는 모험가들이 장비를 보충할 수 있는 가게도 있다. 정말 편리하다. 팀 중에서 맨만큼 배낭을 메고 있었다. 세 친구는 각자 아파트 한 채 값의 마법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카이토는 이제야 그들이 모두 아버지에게 사주받은 부유한 아가씨들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맨의 장비도 칭찬했다. 괜찮은 편이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그가 혼자서 노력하여 얻은 것들이었다. 준비가 끝나고 소녀들은 길을 떠났다. 이 4인 팀은 1위를 주로 한다. 나머지 3명은 후방 지원형이다. 카이토는 항상 괴물을 탐색하는 데 집중했다. 알고 보니 7층의 주요 괴물은 골렘이라서 조금 까다롭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조사했기 때문에 꽤 안심하고 있었다. 이때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괴물들이 따라오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던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뛰어난 직원들이었다. 팀은 서로의 능력과 레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리는 레벨 18로 맨보다 2레벨 높았다. 히카리는 그보다 낮은 15레벨, 미크와 같은 레벨이었다.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저 애가 HP가 매우 높아서 75에 이르렀고 카이토의 2배였다. 정말 대단하다. 위쪽에서 갑자기 흙과 바위가 움직였다. 그것이 완전한 골렘으로 변해 방어력이 매우 강력해졌다. 아이알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서로를 도와 싸우자고 외쳤다. 히카리는 마법을 사용할 것이고 미쿠는 그녀를 방어할 것이다. 맨은 필요할 경우 그녀를 지원하게 된다. 즉시 저 애는 칼을 휘두르며 괴물에게 연속으로 공격했다. 정말 강력하지만 여전히 흙과 바위라서 오랜 시간 동안 베면 결국 죽게 된다. 그 광경을 본 카이토는 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두 소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모습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벤트에서 떨어지는 아이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7층에 마성만 있었다. 또 다른 괴물이 다가왔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나타났다. 몸 전체가 동으로 감싸여 있었기에 히카리는 마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 생물을 붙잡기 위해서 그 기회를 노려 미쿠는 바람 속성의 영혼을 소환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그 스피드를 이용해 공격했다. 비록 바람 속성이 이 골렘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주문을 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기회를 엿본 아이알은 간단하게 결정타를 날렸다. 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멋지게 싸우는 걸 보니 흥미진진했다. 축하할 새도 없이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했다. 게다가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들의 무기로는 데미지를 줄 수가 없었다. 전투광인 그녀가 괴물의 일격을 막고 전력으로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화염 마법조차도 단순히 괴물을 밀쳐내는데 그쳤다. 미쿠의 바람 속성의 영수는 더 처참했다.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게임을 중단해야 했다. 카이토는 지신피와 레리아를 소환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이전에 보스와 싸울 때 사용한 칼이 떨어졌다. 얼마 전 그는 이 무기가 사용자의 상상력에 따라 데미지를 준다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새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만약 통하지 않으면 두 여자애들을 먼저 소환할 계획이었다. 히카리는 맨의 요청으로 이리의 발을 묶는 진흙을 만들고 괴물의 주의를 끌어야 했다. 기회가 생기자 그는 괴물의 가슴을 찌르는 장면을 그리며 달려갔다. 괴물이 폭발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예상대로 괴물은 산산조각이 나며 친구들은 흥미로워했다. 카이토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제는 더 이상 열정이 부족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팀원들도 그게 마검인지 물어봤고 그들도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고 했다. 밖에 나가서 모두 모여 매니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훌륭하다고. 그는 진짜 멋지다고 칭찬받았다. 확실히 마검의 효과는 대단했지만 전투 계획을 빠르게 세우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청년들은 미쿠의 영수도 칭찬했다. 정말로 그 생물은 카메라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진이 없었다. 그렇지만 맨과 비교하면 그 희귀성은 여전히 부족했다. 엑스프이와 루세리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협회 직원들이 질문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미쿠는 그 카드를 블랙마켓에서 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1위는 이전에 두 친구와 교환했었고 그를 공식 팀원으로 초대하고 싶어 했다. 그들의 목표는 더 깊은 층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5층마다 이동 포털이 있으니 현재 그들은 11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카이토는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에 조금 걱정했다. 그냥 평범한 탐험가일 뿐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평범한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말했다. 히카리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두 친구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들키면 잡힐 수도 있을까 걱정하며 긴장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들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청년이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던전으로 들어갔지만 엑스파이와 루세리아는 그가 낯선 여자와 다닌다고 하며 노려보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팀을 만들기로 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들에게 물어보니 천사 같은 그녀는 3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악마 같은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추가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 게다가 이 녀석은 그가 별명으로 부를 때 친구에게 질투를 느끼며 나도 그렇게 불리고 싶어하는 듯해서 카이토는 그녀의 마음을 맞춰주기로 했지. 도대체 이 친구들이 주인인지 민우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늘 애들 말만 들어야 하니까? 다음 주에 새로운 하루카가 카이토의 댄스 연습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고 괜찮다고 대답했지. 이 녀석은 토요일에 스케줄이 비어있어. 그를 놀러가자고 초대하고 싶었어. 그녀는 최근 그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고 쇼핑이라도 가볼까 하고 제안했어. 이 녀석은 이걸 데이트라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그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보고 기뻐했지. 두 친구는 우연히 그들이 데이트하는 걸 듣고 즐거운 데이트를 기원했어. 모두가 하루카가 이 청년에게 오래전부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오직 이 녀석만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정말 어리석어.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더 물어보니 그는 3명의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 한 명은 대학생으로 2살이 더 많았고 한 명은 같은 나이, 한 명은 1살이 더 어렸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땀이 나기 시작했어. 이 친구가 정말 행운이지만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들은 다시 던전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어. 어쩌면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장면이 바뀌어 토요일 아침 예상대로 그 커플은 놀러 나갔어. 가는 길에 카이토는 던전 광고를 보고 잠시 멈춰서 보았지. 그녀는 그가 던전에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어. 그래? 그는 그것을 인정했어. 하지만 그 일은 잠시 잊고 더 멋진 데이트를 위해 신경을 쓰기로 했어. 그들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오래됐어.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데려다 주던 기억이 나서 말이야. 그래서 그녀는 카이토에게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자고 했어. 카이토는 순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솔직했지. 그녀가 예쁘게 입고 있자 귀여워서 칭찬했어. 새 벌을 갈아입고 하루카가 어떤 게 제일 예쁜지 물어봤어. 그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지. 오늘의 날씨도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녀는 기뻐했어.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카이토는 잠시 넋을 잃었지. 그들은 함께 배를 빌려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어. 주변을 보니 온통 커플들이었어. 이런 상황은 정말 데이트 같다고 생각했지. 5초 정도 후 그는 스스로 환상을 느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 여기는 단지 물건을 사러 간 것일 뿐이라고. 정말 답이 없네. 하루카는 그가 자아도취에 빠진 걸 보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어. 카이토가 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게 댄스를 연습한 효과라고 생각했어. 그녀에게는 이렇게 함께 놀러가는 게 정말 마음의 평화였지. 이 말은 카이토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다음에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 육지에 돌아오자 둘은 각각 밀크티를 시켜 서로 마셔보았어. 그런 건 전혀 수줍어하지 않고 카이토는 맛있다고 칭찬했고 하루카는 조금 당황했어. 이건 간접적인 키스 같잖아. 그렇게 그녀는 혼자서 데이트를 즐기며 오후를 보냈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다른 곳에 가고 싶어졌어. 카이토는 따라가기로 했어. 그녀는 모험가들의 모임에 가서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싶었거든. 소문에 의하면 불꽃놀이도 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오직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아버지가 그곳 깊은 곳에 계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그날 아버지는 빨리 돌아오겠다며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수년이 지났어. 이로 인해 하루카는 던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겼고 그래서 카이토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그냥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운 거야, 예전처럼. 그는 반대로 더 강해져서 그녀의 아버지를 찾고 싶어 했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카이토와 3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은 불행히도 던전의 사건에 휘말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8층에서 강력한 공룡이 나타났어. 그것의 위험을 목격한 히카리와 미쿠는 절망에 빠졌지. 그들은 여기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불가능했어. 오직 싸울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 생명체는 현재의 그들의 힘을 넘어서는 존재였어. 카이토는 이리와 함께 결정적인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게다가 그는 그 생명체에게 힘껏 튕겨져 나갔어. 로그아웃하고 궁지에 몰렸지. 카이토는 쌍둥이 루세리아를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XP가 명령을 받으러 나타났어. 괴물 처치해! 이 두 녀석에게는 그 공룡도 단지 이름일 뿐이야. 즉시 주문을 외우고 그들은 함께 하늘을 찢는 마법의 일격을 날렸어. 불행한 생물을 증발시키고 주인을 이전 시점으로 되돌려 주었지. 오늘 카이토는 루세리아와 XP와 함께 던전에 다시 들어갔어. 그는 마법의 물로 칼날을 감싸고 얼려서 마법 무기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냈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조합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 그는 이 새로운 무기를 얼음 마법검이라고 이름 붙였지. 그녀는 이걸 보고 신나했어. 악마 같은 녀석은 비웃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은 다른 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물어봤어. 지난번에 말을 꺼냈던 카이토는 자신이 3명의 소녀들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말해야 했어. 신피는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주인이 이런 것 같다고 생각했지. 그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루세리아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판단했어. 그녀는 그가 이들이 마석을 다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 그녀는 심지어 그를 보내주겠다고까지 했어. 지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이 청년은 무서워서 혈압이 오를 정도였어.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그 귀여운 친구는 용서해줄 거야. 그래서 그가 그 3사람의 파티에 합류하기로 동의했어. 이건 주인의 바람이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루세리아는 예전처럼 자주 먹여줄 조건으로 동의했어.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파티를 구성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알려줘야 해. 그는 솔직하게 전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 그렇지 않으면 두 친구에게 뒤처질 거라고. 원래부터 두 친구는 강했고 계속 발전할 수 있거든. 그는 그들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정말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어. 이 말을 듣고 엑스피와 루세리아는 깨달았어. 그를 뜨겁게 지지했지. 집에 돌아가서 그는 어떻게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할지 몰랐어. 그때 하르카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받았어. 그녀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먼저 물어봤어. 그는 신지와 하토를 대신해 여자에게 전화를 걸 때 긴장을 풀기 위한 방법을 묻는다고 거짓말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자신도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 그 해 그녀는 수천 명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야 했지만 너무 부끄러웠어. 그때 아버지가 그녀의 두 뺨을 쓰다듬으며 격려해줬어. 그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줬어. 그는 기뻐서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어. 그는 이제 그녀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외쳤어. 더 이상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묻지도 않았어. 한편 이리에가 열심히 검수를 연습하고 있었어. 그때 케이타가 전화해와서 결정했는지 물어봤어. 그는 동의했지만 주말에만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 주초는 두 친구에게 바쳐야 하거든. 그녀도 동의했어. 그들 모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다음 날 4사람은 함께 계속 모험을 하며 그가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두 괴물과 솔로로 싸우겠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남은 괴물들을 처리하라고 했어. 그는 얼음검을 만들어서 느린 움직임의 골렘을 쉽게 베어냈어. 결국 두 번째 괴물도 처리했어. 미쿠는 바람의 정수를 소환해 공격했어. 그것도 괴물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했어. 히카리는 괴물을 붙잡는 마법을 사용해 아이알이 처치하게 했어. 그들은 그가 마법을 무기에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그의 학습 방식은 솔로 플레이어와는 전혀 달랐어.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걸 피하기 위해 카이토는 즉시 주제를 바꿔 이리의 검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나기나타를 사용해왔고 이제는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어. 그는 배가 고파서 모두에게 집에 가기 전에 식사하자고 제안했어. 침대에 누워 그는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생각했어. 정말 황당하네. 부자애들이 의자랑 테이블까지 다 챙겨왔어. 참 가혹해. 반면에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물질은 없고 20억 원짜리 2자매만 있잖아. 다음 날 그들은 8층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그 층에 물이 있을까 걱정돼서 한 청년이 구명조끼를 미리 샀어. 또한 물속 괴물에 맞서는 마법총도 샀지. 8층에 발을 내딛자 그들은 작은 신수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미쿠의 슬래시도 그의 2자매처럼 괴물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범위는 더 작았어.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괴물의 공격을 받았어. 구명조끼가 망가졌어.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기도 전에 돈이 날아가 버려. 미쿠는 그 괴물을 쏴서 처치했어.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큰 괴물들과 맞서야 했어. 카이토는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다행히도 여기 물이 얕았어. 한 번 문어를 구워 먹고 그들은 공격적인 참치떼를 마주했어. 각자의 실력이 뛰어나서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했지. 아이알의 무기가 효과적이라는 걸 보고 그도 비슷한 마법의 껌을 만들었어. 한참 싸우다가 청년이 MP를 다 써버려서 기절했어. 다시 깨어나 보니 3명의 동료가 그를 돌보고 있었어. 그들이 회복약을 사용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깨어났던 거야.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었으니까 이런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의 작업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많은 희귀 마석을 모았어. 그녀는 방금 전 싸운 스타일에 대해 물었어. 그는 이리에가 너무 강해서 따라했다고 말했지. 그때 미쿠의 스네치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 곧바로 괴물이 나타나서 모두가 그 크기에 겁을 먹었어. 공룡은 본래 더 깊은 층에서만 나타나야 하는 존재였어. 어떻게 이놈이 그들을 찾았을까? 정말 말도 안 돼. 모두가 퇴각하려 했지만 동굴 입구가 흙과 돌에 막혀버렸어. 궁지에 몰린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싸워야 했어. 남자답게 카이토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어. 그는 모두에게 협력하여 공격하라고 지시했지. 히카리는 마법으로 발을 묶었어. 하지만 이놈은 다리가 있으니 묶지 못했지. 미쿠는 친구를 지키며 신수가 공격해 괴물을 방해하도록 했어.
얼음껌을 만들어서 거미 상상력을 이용해 폭발시켰어.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적어서 공룡이 멈추지 않았어. 상처를 입은 틈을 타서 아이알은 꼬리에서 머리로 달려갔어. 칼을 머리에 찔렀어. 그 기술이 효과있을 줄 알았는데 이놈의 머리는 너무 커서 뇌가 포도알 같았어. 그래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했어. 여자는 힘을 내려고 했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 그녀는 물속으로 던져졌어. 물이 얕아서 아이알은 아프고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 그녀의 꿈은 영웅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당해버리다니 정말 창피해. 공룡은 계속해서 남은 두 사람을 노렸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루세리아와 엑스피를 호출했어. 그래서 두 명의 강력하고 귀여운 자매를 소환했지. 히카리는 너무 겁에 질려 기절했어. 잠시 후 신수의 카드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모든 이가 천사와 악마가 공룡과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주인이 부탁한 괴물을 처치할 준비가 되었지. 그들은 즉시 마법을 사용해 번개와 불의 합동 공격을 날렸어. 그 괴물을 처치했어. 일이 끝난 후 모두가 두 소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랐어. 미쿠는 즉시 엑스피에게 달려가서 안아주었어. 너무 귀여워서. 그녀는 천사에게 감사했어. 히카리도 레리아를 좋아하지만 조금 부끄러워했지. 그래서 그렇게 안아주지 못했어. 살짝 만져보려 했더니 그 애가 허락해줬어. 그래서 결국 울고 말았지. 그녀도 조금은 만져봐야 해. 아이알은 너무 기뻐서 만져보고 싶었지만 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카이토는 그게 자신의 두 서번트라고 말했어. 그런데 세 명의 소녀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 레리아와 엑스피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 그래서 모두가 여자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러 갔어. 그들은 계속해서 두 소녀를 칭찬했어. 갑자기 엑스피와 루세리아에게 세 명의 팬이 생겼지. 카이토가 없으니 아이알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 허락을 받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는 옆에서 신수와 함께 샤워했어. 그 애들이 만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쩔 줄 몰랐어. 그날 오후 그들이 돌아가려 했을 때 미쿠와 히카리가 부모님이 차를 보내왔어. 아이알도 좋은 집안이지만 두 사람보다는 못했어. 그 청년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영웅이 되고 싶었다고 물어봤어. 그녀는 아버지에게 불공정에 맞서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어.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아이알이 탐험가가 된 이유이기도 해. 던전으로 들어가서 훈련하며 매일 강해지기 위해서. 카이토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꽤 기뻤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대학 캠프에 초대하기도 했어. 그곳은 오카와 학원 하루카가 입학하고 싶어하는 곳이야. 다음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친구들에게 초대받은 이야기를 했어. 그 친구들도 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고민했지. 그녀와 신지, 하야토, 그들을 데이트시켜야 하니 자신이 여자를 유혹할 필요가 있겠어? 그는 부끄러워하며 설명했어. 그날은 그냥 물건 사러 간 것뿐이라고. 하루카와 그녀의 친구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곳으로 다가왔지. 카이토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만졌어.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오카와 캠프에 초대했어. 당연히 그녀는 수락했지. 사실 그녀는 그를 초대하고 싶어 했어. 거긴 내년에 그녀가 입학시험을 볼 곳이니까. 하지만 두 녀석은 불쌍해. 여자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으니. 그래서 괴로워하며 딴 데로 가버렸어. 장면 전환. 약속한 주말이 다가오고 그들은 함께 캠핑 구경을 가고 지난번에 그가 골라준 옷을 하루카가 입고 있었지. 두 사람은 오카와 학원으로 걸어가는데 뭔가 쑥스러운 분위기.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만 카이토는 여전히 조금 쑥스러워했어. 하루카랑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사실 오늘 같이 안 왔어도 그녀는 혼자 구경하러 올 거였지. 하지만 같이 오니까 기분이 몇 배는 좋았어. 이거 완전 데이트하는 기분이야. 마음이 울렁거려. 나도 그녀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하지만 자격이 없을까봐 두려워. 이번 여행에는 신지와 하아토도 함께 왔어. 걔네는 사실 구경은 핑계고 여자를 보러 온 거야. 그래도 걱정 말라며 방해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 토요일이라면 본래는 카이토가 던전에서 엑스피와 레리아랑 있어야 하는 날인데 약속이 있어서 포기했지. 하루카는 그가 던전에서 도망친 걸 알고 있었고 그 일은 잊고 오늘은 즐기자고 했어. 도착해보니 4명은 학원의 넓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역시 부자들을 위한 학교답더라. 여기엔 학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완비되어 있었어. 만약 합격하면 다 같이 벚꽃 구경도 할 수 있을 거야. 카이토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혼자 웃었지. 하지만 아직은 너무 들떠 있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하니까. 등록 구역에 들어서자 그들은 이리에를 만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모두 놀랐어. 그녀는 그들이 와서 기뻐하며 오늘 다양한 교류를 기대했지. 청년도 하아토와 신지를 소개했어. 예쁜 여자들을 보니 자연스럽게 선배에게 인사했지. 맨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친구일 뿐 연인은 아니라고 답했어. 그 말을 듣고 그 선배는 맨이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했지. 내 친구는 계속 구경하며 카이토가 어떻게 그 미녀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어.
그는 무심코 던전에서 만났다고 말했지. 그 말에 하루카가 화를 냈고 오늘 캠핑도 그 선배가 초대한 거였어. 다행히 놀러 온 거라서 그녀가 살며시 던전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줬지. 그 후 두 녀석이 맨을 옆으로 끌고 가서 그 여자가 팀의 멤버인지 물었어. 그들은 던전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을 부러워했지. 또 그 여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했어. 왜냐면 하루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구경하는 네 명은 이곳의 시설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 모든 게 학생 생활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지. 아쉽게도 그 두 녀석의 성적으론 내년에 여기 합격은 꿈도 못 꿀 상황이고 카이토도 힘들지만 하루카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에 죽을 힘을 다해 시험을 통과하려 해. 학비도 엄청 비싼데 다행히 던전 일로 벌어둔 돈이 있어서 문제없어. 잠시 바람 쐬고 있는데 두 여학생이 다가왔어. 카이토를 보고 미쿠와 히카리라고 부르며 모두 깜짝 놀랐지. 특히 하루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진짜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거든. 두 녀석은 아직 시험 볼 나이는 아니었지만 카이토가 온다니 함께 오고 싶었다고 해. 이리에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친구가 여자친구냐고 물었어. 카이토는 그냥 이웃일 뿐이라고 대답했지. 그 말에 하루카는 화가 났고 반면 두 여학생은 매우 기뻐했어. 그들은 카이토를 참 좋아했거든. 세 명이 수다를 떨었지. 어디서 알게 되었냐고 묻자 던전에서 만났다고 했어. 이 부분은 새 녀석도 막을 수가 없었어. 하루카가 카이토가 세 명과 던전에서 같이 있었다는 걸 알기만을 기도했지. 그리고 낯선 사람 앞에선 화도 참아야 했어. 이리에도 일을 마치고 와서 교류에 합류했어. 그녀가 모두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고 네 명은 감탄했지. 여기선 점심에 이렇게 고급 요리를 먹는구나. 다행히 학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부담 없었어. 모든 음식이 이 영엔 균일가 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았지.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 모두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만든 거니까. 이게 바로 오카와 합격을 위해 노력할 또 다른 이유였을 거야. 잠시 후 하루카가 음료를 가지러 가자 카이토가 도와주러 같이 갔어. 그 틈에 신지와 하하토가 새 여학생과 친해졌지. 다행히 그들도 예전에 던전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쉽게 대화했어. 그들도 한때 모험가였다고 했지만 곰민에게 완전히 당해서 그만뒀다고 솔직히 말하지는 않았지. 던전엔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서 피곤했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라면 즐거웠다고 했어. 두 사람은 돌아와서 던전의 위험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 친구가 함께하면 정말 즐거울 거야. 그 커플이 돌아오자 그들은 모두 위험한 지하 감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하루카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왜 다들 그렇게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지. 그 후 모두 다른 곳을 구경하러 계속 갔어. 여기엔 겨울을 위한 따뜻한 수영장도 있어. 그걸 보니 아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라. 수영 못하다가 하루카한테 구해줬던 때가 정말 심장이 쫄깃했지. 그 친구가 야생 늑대한테서 아린을 막아준 적도 있었어. 그렇게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에 미쿠랑 히라리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스며들었어. 꿈속에서는 두 친구가 일이랑 말도 많이 나누고 앞으로 놀러 가자고 초대도 받았는데 운동장도 엄청 넓고 탁 트여 있었어. 히카리는 카이트를 너무 바라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지. 시티가 순식간에 반응해서 공주님 안 듯이 안아주는 걸 보고 감동했어. 그 순간 불편했던 느낌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 미쿠가 화난 듯 시티한테 빨리 내려놓으라면서 혼냈지. 그런데 갑자기 풍선 하나가 미쿠 쪽으로 날아왔어. 처음엔 미쿠가 딱딱한 태도였는데 시티가 지켜주자 그도 금세 마음을 열었지. 슈퍼맨 같은 행동을 본 신지와 하하토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 시티가 이렇게 강해졌다니. 이후 이리가 자랑하는 무도장으로 모두를 초대했어. 거기서 기본 동작 몇 개를 멋지게 보여줬지. 하지만 그 불편한 감정은 여전해서 집중이 잘 안 됐어. 카이트가 멋지다고 칭찬하자 이리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었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났다는 걸 깨달았지. 하루가 끝나자 모두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 오늘 하루는 정말 서로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 이리는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 4명을 배웅한 뒤 세자매도 오늘의 추억에 만족하며 집으로 향했어. 가는 길에 하하토가 신지에게 지하 감옥에 다시 가자고 했어. 혹시 그 세 사람 중 하나와 친해질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카이토는 말문이 막혔고 밤이 되어서야 둘은 익숙한 거리로 돌아왔어. 둘은 그 학교에 꼭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지. 그 친구도 기뻐하며 셋 중 누가 좋아하냐고 물었어. 신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 사실 마음에 든 사람은 바로 그 친구인데 아직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언젠가는 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 그 일 말고도 하루카가 서로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했어. 모두가 그렇게 부르는데 왜 자신만 안 되냐고 물었지. 신지는 멍하니 그게 질투라는 걸 몰랐어. 그러자 하루카가 화를 냈고 집에 돌아온 청년은 그녀가 질투하는지 고민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여자아이가 자신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진짜 바보 같아. 오늘도 카이토는 리무르를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못 찾았어. 모기 스프레이 몇 개로 슬라임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박살냈지. 이 일은 그냥 저 두 꼬마들끼리서 먹을 식량 좀 모으려는 거였어. 루세리아가 혼냈어. 어제는 왜 우리 두고 여자랑 놀러 갔냐고. 그는 그냥 학교 견학 초대받았다고 했을 뿐인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악마 꼬마는 학교가 뭔지도 모르니까 피가 설명해주기로 했지. 그건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야. 결국 주인님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항상 한가한 게 아니야. 이건 이해할 수 있어. 다만 버림받은 기분이 좀 쓸쓸했을 뿐이야. 카이토도 미안해했어. 두 아이 달래려고 마석 3알씩이나 줬거든. 근데 루세리아는 안 받아 300가를 요구했어. 그럼 파산이야 진짜. 마침 희귀 슬라임도 나타났는데 악마 꼬마가 쓸어버렸어. 아쉽게도 희귀 아이템은 안 떨어졌지만 보상으로는 힘쓸 때마다 10알씩 주겠다고 약속했어. 먹을 게 있으니 금방 기분 좋아지더라. 다만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라고 했지. 카이토는 보상 찾으러 갔어. 장갑 하나 줍게 됐는데 꽤 쓸모있어 보여. MP를 소모해 스킬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대. 재밌어 보여서 바로 써봤지. 진짜 스킬이 안 보이더라. 효과를 시험해보려고 물에 쏘고 마검 스킬과 합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 몇몇 상황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 이리에 일행도 모여서 9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어. 전에 두 꼬마를 숭배했기 때문에 이젠 그들의 정체가 들킬까 걱정하지 않아. 주인님과 새아이가 친하니까 루세리아와 신피렌노도 선배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거라 했어. 이리도 함께 스터디하자고 제안했지. 그게 더 쉽거든. 카이토도 친한 친구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새소녀가 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지. 그들도 두 꼬마의 응원이 필요하니까. 뒤돌아보니 삐진 표정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미쿠와 히카리도 귀여워서 이리의 뺨을 살짝 건드려줬어. 좋긴 한데 언니라서 감정을 자제해야 했지. 그럼 9층으로 내려가자. 서로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아직 멀리 못 갔는데 신피가 앞에 강력한 몬스터가 있다고 알려줘. 좀 걱정됐지만 이제 시작인데 포기할 순 없어서 계속 가보기로 했어. 루세리아는 자신 있다며 무슨 일 있어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어. 최악의 경우엔 신피의 결계로 도망가면 된다고. 조금 더 간이 강력한 몬스터가 바로 OS 로즈라는 걸 알게 됐어. 보통 이런 몬스터가 낮은 층에 나타나진 않거든. 루세리아도 이 몬스터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어. 이리가 듣고 모두 되돌아가자 했지만 이미 늦었지. 2개 머리를 가진 거대한 개가 미녀 냄새를 맡고 덤벼들었어. 신피가 즉시 소녀 결계로 멤버들을 보호하며 안전을 위해 원거리에서 싸우게 했어. 히카리는 진흙을 만들어 몬스터발을 묶었고 나머지 멤버들이 공격했지. 루세리아는 불마법으로 태우려 했지만 몬스터는 약간의 상처만 입었어. 불을 뿜을 줄 아는 놈이라 불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아. 그녀의 결계가 피해를 막아주지만 열기는 여전히 강렬해.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고 악마 꼬마의 독특한 공격도 통하지 않았어. 미쿠가 영수에게 바람 공격을 시켜 약간의 피해를 더 입혔지. 이 정도 크기면 이전 2마리 몬스터보다 훨씬 강해. 카이토가 맞닥뜨리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루세리아에게 공격하라 하고 자신은 주의를 끌었어. 배가 약하니까 거기를 노려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 악마 꼬마가 달려가 화옥연사로 로즈벨을 공격하니 몬스터가 고통스러워했어. 신피도 명창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여동생이 예전처럼 콤보 공격으로 점점 체력을 깎아나갔지. 천사 여동생은 날개 달린 형태로 변해 명창으로 공격했으나 통과하지 못했어. 루세리아는 아래서 계속 불태워서 몬스터를 개로 만들었지. 밖에선 다른 이들이 총으로 추가 피해를 주려 했었어. 카이토는 몬스터가 불을 뿜으려 하자 새 기술과 얼음 마법을 결합해 배웠어. 아직 공격하려던 머리 하나에 물구슬을 직접 쑤셔 넣어 걔가 짖지 못하게 막았지. 그 찰나 전원이 총공격을 퍼부었어. 근데 체력이 1000 이상이라 싸움이 좀 길었지. 계속 입은 피해로 로즈의 방어가 크게 약해졌고 그 덕분에 우리 팀이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었어. 마침내 카이토가 멋진 원거리 배기로 마무리하며 몬스터를 쓰러뜨렸어. 모두 신나했어. 마치 벌레랑 싸운 것처럼 말이야. 이게 9층에 처음 발을 디딘 후 첫 성과였거든. 모두 힘들어서 바로 거기서 앉아 쉬었어. 맨도 우리 두 꼬마 칭찬하며 마석 몇 알을 보상으로 줬지? 궁금한 건 왜 OS 로즈가 2층에 나타나 아무도 몰랐냐는 거야. 게다가 갑자기 신피가 그 몬스터보다 훨씬 강한 마력을 감지했어. 아마 그가 바로 저 몬스터를 이곳에 데려온 배우인 것 같아. 이 녀석의 진짜 정체는 루세리아와 비슷한 악마지만 귀족 혈통은 아니야. 네가 봤듯이 우리 팀 꽤 강해 보여서 얘도 잠깐 장난치고 싶었나 봐. 모두 알잖아. 도망쳐도 결국 잡힌다는 걸. 그래서 싸우기로 한 거야. 처음엔 루리아랑 같은 속성이라 살려둘까 했는데 네가 반대편 편이라 바로 마음 바꿨지. 전부 죽이려고 작정했어. 공격하자마자 시피가 방어 결계를 성공적으로 세워막았어. 그 방어력 대단하다며 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검으로 결계를 부수려 애쓰더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카이토가 시피에게 더 큰 마석을 건네줘서 보호막을 좀 더 오래 유지하게 했지. 모두가 한꺼번에 악마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 루리아의 공격조차 무시하고 정면으로 맞으며 실력을 과시했지. 현재 체력이 1800이 조금 넘는데 이대로면 마력이 다 떨어져서 죽을 거야. 악마 동생이 시피와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어. 동생의 능력이 승리의 열쇠니까. 카이토가 새동료 걱정했지만 다 괜찮다고 했지. 조금 위험해도 전부 죽는 것보단 낫다고. 이리에는 자신있게 그 공격을 막겠다고 했어.
그 말 듣고 매는 천사가 결계를 해제하게 허락했지. 전투에 집중하려고. 미쿠와 히카리는 힘이 약해서 뒤에서 대기했어. 상대가 자신만만하게 공격을 받아내는 사이 둘이 합동 공격을 시도했는데 아직은 적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어. 지루해졌는지 얘가 순식간에 맨을 먼저 쓰러뜨리려 했지만 이리에가 막아섰어. 결국 공격당한 쪽이 뒤로 날아가 전투불능 상태가 됐지. 분노가 폭발한 카이토가 마검 폭발을 일으켜 그 녀석의 무기를 파괴했어. 그 무기는 악마 공작이 선물한 건데 부서지니 엄청 화가 났지. 젊은 녀석에게 다가가 얼음막으로 받는 피해를 줄였지만 여전히 아팠어. 주인이 맞는 걸 처음 본 시피와 루리아가 엄청 화가 났어. 둘과 다른 두 친구가 최강 마법을 퍼부었지. 카이토는 회복약을 써서 겨우 더 싸울 수 있었고 미쿠가 걱정했지만 카이토가 뭔가 부탁했어. 그래서 미쿠와 영수는 악마 앞에서 공격을 분산시켜 맨을 도왔어. 상대가 우쭐해 있을 때 뒤에서 찔러 마검 폭발 효과를 발동시켜 고통을 줬어. 이 기술이 효과적이었지만 상대가 회복을 써서 예상 밖이었고 곧 악마의 분노를 맞았지. 카이토가 날아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 이리에는 조금 회복시키려 애썼지만 실패했어. 결국 남은 멤버들도 모두 쓰러지고 말았지. 루세리아는 방법이 없어. 자기 몸으로 막으며 주인에게 먼저 도망가라 했어. 여긴 유일한 남자라서 여동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절대 가만두지 않아. 악마 소녀도 맨 쪽으로 날려져 버렸어. 맨은 무슨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스킬이 떠올랐어. 이건 그와 루세리아가 합작한 기술이야. 피를 소비해서 악마 동생의 힘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어.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 카이토도 악마 동생에게 포식미 스킬을 쓰라고 부탁했어. 그 기술이 주인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며 걱정했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다며 동의했지. 루세리아는 주인의 생명을 흡수해 진정한 모습을 되찾았어. 짧은 시간에 피가 반이나 빠졌지만 대신 동생은 아름답고 강력한 악마 소녀로 변신했지. 커다란 모습의 루세리아를 본 카이토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 이게 최종 형태는 아니지만 저 녀석을 쓰러뜨리기엔 충분했어. 악마 청년은 이런 기술이 있는 줄 몰라서 얕잡아봤지. 루세리아가 살짝 버벅거리자 그도 처음에 허세 부리던 기술로 먼저 공격했어. 하지만 고급 악마인 그녀한텐 그런 기술이 통할 리 없었지. 자신이 자작 악마임을 다시 한번 당당히 밝혔어.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은 그만 그녀는 살신 스킬을 발동해 멍청한 녀석을 먼지로 만들었어. 전투는 끝났지만 생명력 흡수 과정에서 맨은 여전히 불편해했어. 그가 생명력을 돌려달라 하자 루세리아는 협박하며 대답했지. 내 마음을 더 잘 다뤄야 해. 엑스파이처럼 행동하면 스킬도 풀어줄게. 심지어 내가 예쁘다고 칭찬도 해야 한다고까지 했어. 진짜 예쁘긴 한데 변신 후엔 너무 악랄해져서 곤란해. 스킬이 풀리자 카이토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었어. 모두 한참을 쉬면서 회복에 집중했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늘도 결국 그들을 살려줬어. 악마를 쓰러뜨린 뒤 모두 엄청난 경험치를 얻었어. 그 녀석이 워낙 강했으니까. 카이토는 새로운 스킬 포식미를 배우게 됐고 다음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써야겠다고 다짐했어. 모두 승리를 축하하며 OS 로즈로부터 푸른 마석을 보상으로 받았어. 그중 가장 크고 신비로운 마석이었지. 카이토가 최종적으로 몬스터를 처치했기에 3명의 소녀들도 그 혜택을 모두 받았어. 사실 그 집안은 워낙 부자라 이걸 팔아도 더 부자가 되진 못할 거야. 두 번째 아이템은 아까 악마가 가진 스방 카드였는데 카이토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 이리가 루세리아에게 맡기자고 했어. 악마를 이미 한 명 데리고 있으니 또 하나를 드리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거지. 카이토는 팔 생각이었지만 루세리아는 그 악마가 하급에 불과하다고 깠어. 그 말 듣고 갑자기 녀석이 불쌍해졌어.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지. 그 힘이 있으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문제는 소환했을 때 그 청년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변해 두 소녀와 똑같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후회했어. 이 카드를 팔았으면 적어도 5억 원은 벌었을 텐데 진짜 바보 같아. 그 애가 자신을 베리아라고 소개하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환되었고 루세리아처럼 거만하지 않고 영원히 복종한다고 했어. 처음엔 모든 카드가 소환될 때 레벨이 초기화된다고 설명했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꽤 걸린대. 주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후 베리아는 카이토의 등을 두드리며 마음을 얻으려 애썼어. 이게 흠이라도 없는 게 낫다며. 카이토도 받아들였지. 베리아가 새 멤버가 되었고 동생은 기뻐했어. 곧 거대한 마석을 팔러 갔지. OS 로즈를 만난 사건에 대해 전부 설명했지만 그 이후 일은 비밀로 했어. 접수원은 9층에서 강력한 몬스터가 나타난 문제를 조사할 팀도 파견했어. 마석 가격은 무려 400만엔에 달했어. 그 돈이면 맨은 원하는 장비와 아이템을 충분히 살 수 있지. 카이토는 이걸 4명이 나눌 생각이었지만 다른 소녀들은 필요 없다고 했어. 맨은 미안한 마음에 결국 세 동료가 모두 받도록 했지. 모두 함께 식사하며 세금 신고 방법도 배웠어. 돌아갈 때 오늘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며칠 뒤 히카리가 심한 병에 걸리자 미쿠가 걱정하며 전화했어.
모두 안심시키려 거짓말도 했고 다음 주에 새로 배운 기술을 함께 시험해보자고 약속했지. 그리고 다음 주 모두 던전에 들어가 베리아의 신규 스킬을 테스트했어. 베리아도 동의했지만 지금 무기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 기사인 카이토는 전에 싸울 때 베리아가 검을 쓴 걸 보고 꽤 놀랐어. 루세리아가 그 검을 자신이 부쉈다고 주인에게 상기시켜줬지. 방법이 없어서 매는 가방을 뒤져 철봉 하나를 꺼냈어. 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싸울 수 있긴 해. 베리아가 머뭇거리자 다른 이들이 개처럼 꾸짖었지. 아마도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려 했던 모양이야. 지금은 선택지가 없으니 일단 이걸로 버티는 수밖에. 사실 그 녀석 기술이 꽤 좋아. 철봉으로도 몬스터를 쉽게 쓰러뜨렸어. 카이토와 아리도 그 검술 실력을 무척 부러워했지. 동생을 칭찬하며 진짜 검을 썼으면 몬스터를 훨씬 빨리 물리쳤을 거라고 했어. 루세리아는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다며 불평했어. 비아가 설명하길 지금 내 실력에 맞는 몸이 아니라서 그렇대. 만약 레벨업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거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주인님, 절대 날 버리지 말고 곁에 두어줘. 나도 저 아름다운 두 공주님 곁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공주라고 불리니 갑자기 루세리아랑 피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새 팀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다들 비아의 입담에 깜짝 놀랐지. 검술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 언젠가 단단한 검이 될 거야. 카이토도 앞으로 동생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 인정을 받아서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 나랑 주인이 조금 달라서 격리될까봐 걱정했거든. 잠시 후 두 번째 기술을 시험해보려고 몬스터를 사냥했어. 체력이 줄어야만 베라의 어둠의 힘을 쓸 수 있거든. 치유 능력은 있지만 잃은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해. 카이토는 아직 상처가 없어서 그 기술이 통하지 않았어. 치유 외에도 체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데 죽지 않게 해줘. 루세리아의 탐욕스러운 기술을 쓰고 나니 내 HP가 엄청 줄었어. 비아의 어둠의 힘이 조금만 더 빨리 체력을 회복시켜줬다면 아마 무적이었을 거야. 동생도 그 말을 듣고 또 폭식미식 기술을 써보고 싶었지만 카이토는 감히 못했지. 지금 체력이 절반도 안 남아서 더 먹으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동생은 비아의 스킬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 하겠다고 버텼어. 그래서 둘이 밀당하다가 카이토가 넘어졌지. 주인의 손에 상처가 생기자 동생도 회복 스킬을 다시 써보고 싶어 했어. 정말로 상처가 치유됐고 카이토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서 앞으로 약값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칭찬을 받으니 동생은 무척 영광스러워했지. 이제 새 공주님들이 새 스킬을 써볼 차례야. 먼저 히카리와 아리가 환상적인 콤보를 보여줄 거야. 히카리는 몬스터를 완전히 얼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법을 쓸 수 있어. 그 덕분에 언니가 무기를 들고 달려가 몬스터를 반으로 쪼갰지. 이 광경에 모두들 엄청 신났어. 이야, 이게 바로 완벽한 팀워크야. 히카리는 적의 움직임을 완벽히 제어하고 아리가 마무리를 짓는 거지. 다음은 미쿠와 그녀의 정령 야수 차례야. 둘 다 서로를 보완하는 새 기술을 배웠어. 미쿠는 환영 마법으로 몬스터들을 혼란에 빠뜨려 공격받는 줄 착각하게 해. 그 사이 스네트는 날카롭고 단단한 털로 광역 공격을 가해. 이 완벽한 조합 덕분에 세 마리 몬스터를 동시에 힘들이지 않고 처치했어. 카이토는 동료들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신비가 앞에 괴물이 있다는 걸 알렸다. 마지막으로 시험해볼 건 바로 천사 여전사의 노래, 동생의 노래였다. 이 스킬은 동료들의 힘을 한층 끌어올려줄 거야. 조그만 동생이 힘차게 전사의 노래를 불렀다. 덕분에 지난번에 만난 거대한 천사 형상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지급카드 3장의 주인인 카이토도 모든 능력치가 상승했다. 그 눈에는 괴물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달팽이 같아 공격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카이토는 손쉽게 한 마리를 쓰러뜨렸고 나머지 둘은 비아와 루세리아가 처리했다. 힘이 분명히 강해졌지만 폭식 미코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했다. 그 기술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만 쓰는 게 좋다. 비아에게 느낌을 묻자 신비의 노래가 정말 최고라고 칭찬했다. 스킬의 효과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함께 할수록 그 노래는 점점 더 큰 힘을 선사했다. 새 누나들도 와서 동생을 응원했다. 같은 악마라 루세리아도 든든한 언니로서 동생을 격려했다. 훌륭한 검사가 되어 모두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검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동료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자신은 지하 감옥 근처 쇼핑구역으로 달려가 비아에게 새 검을 사. 이 검은 훌륭하고 더 특별한 건 카이토가 직접 선물한 것이다. 작은 동생은 감격에 벅찼다. 처음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지만 사실 마음속엔 깊은 감사가 가득했다. 이상적인 무기를 손에 쥔 비아는 자신의 검술 실력이 최고임을 입증했다. 혼자서 강한 괴물색과 맞섰지만 전혀 어려움 없이 쓰러뜨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팀에 뛰어난 근접전사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비아는 저 입 벌린 두 녀석보다 먹는 것도 훨씬 적어서 부담도 없다. 카이토도 비아에게 자신도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비아는 기뻐하며 바로 시작하고 싶었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집에 가야 했다. 두 동생은 이유를 묻자 이리에가 다음날 함께 집에서 스터디하자고 초대했다.
신비와 루어는 주인이 여자랑 놀러 간다고 질투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카이토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일요일에 꼭 오겠다고 약속해 비아를 기쁘게 했다. 다음날 카이토는 하루카, 신지, 그리고 하토를 데리고 아리의 저택에 놀러 갔다. 여긴 무도장이라는데 고등학교 몇 개를 합친 만큼 거대해서 깜짝 놀랐다. 부자 두 녀석도 와 있어서 확실히 이리의 집임이 분명했다. 신지와 하토가 말을 걸었지만 두 녀석 마음엔 자기들만 가득해 무시당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자 세 남자는 친구 집 넓은 정원을 구경했다. 미쿠와 히카리는 이미 친해서 차를 타고 하루카를 먼저 데려갔다. 남자 셋은 무시당했다. 그들은 이리의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어서 걷기로 했는데 할 말이 없었다. 세 여자애는 차 타고 먼저 도착해 주인에게 환영받았다. 하루카도 초대에 감사하며 선배의 도움으로 시험 준비를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리의 집안은 옛날부터 무술 가문이라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무도장에는 명상할 수 있는 폭포 아래 공간 등 다양한 수련시설이 갖춰져 있다. 넓은 이유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다. 차가 있음에도 이리에는 항상 뛰면서 훈련하는 걸 고집한다. 그때 남자 셋이 힘들게 도착했다. 휴식도 못하고 여자애들에게 잡혀 공부를 시작했다. 다음부터 부자 집엔 안 오겠다고 다들 투덜거렸다. 주인이 무도장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련해 집중하기 쉽게 했다. 여자애들이 자리를 잡고 카이토만 유일하게 자리를 못 잡았다. 결국 아리가 가까운 자리에 앉으라 했다. 그녀가 남자에게 친근하게 구는 모습을 본 하루카는 살짝 질투했지만 감추었다. 카이토가 못하는 과목은 수학이고 이리에는 이미 배워서 가르치기 수월했다. 두 친구도 여자에게 잘 보이려 미쿠와 히카리에게 모르는 거 있으면 자신에게 물어보라 했다. 막내는 하루카에게 배우고 싶어해 카이토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루카가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모두 앞에서 다정하다고 칭찬해서 그녀가 더 부끄러워했다. 그런 놈들이 여자들을 일부러 건드려서 집중 못하게 만들었고 이리에가 모두를 폭포로 훈련시키러 데려갔다. 먼 밤부터 날씨가 추워서 폭포 아래 앉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다. 두 여자애는 바로 동의했고 하루카도 마찬가지였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남자 셋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추웠다.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떨었다. 이리에는 완벽한 마음가짐을 자신 있게 보여줬다. 미쿠는 꽤 추웠지만 견뎠다. 하루카는 처음 체험에도 프로답게 침착했다. 시간이 지나자 네 명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시토는 친구가 걱정됐지만 젖은 모습도 귀엽다며 칭찬했다. 하루카는 남자 셋을 불러 체험하게 했는데 그들은 몸서리쳤다. 밤까지 그 추위가 계속 떠나지 않아 고통스러워했다. 아리아도 모두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남자애들과 달리 우리 자매단은 완전 신나고 즐거웠어. 다음에도 꼭 여기 와서 놀고 주인장한테 따뜻하게 환영받고 싶어. 다음 날 카이토는 약속대로 다시 던전으로 돌아가 루이아랑 SH 레벨 올리기에 돌입했어. 피는 어제 그 여자애들한테 무슨 짓 했냐고 추궁했어. 다들 즐거워 보이던데. MU는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 확실하다며 질투하는 새꼬마를 정복하러 10층으로 내려가고 싶어해. 히카리도 요즘 카이토한테 더 많이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 그 작은 애는 그들의 행복한 날들이 끝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 그 말 듣고 미쿠도 그 아이 손을 꼭 잡으며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갑자기 강력한 괴물셋이 나타나자 피는 즉시 전사의 노래로 아군 모두를 강화했지. 히카리는 기회를 잡아 광역 빙결을 걸고 근접전 고수셋이 공격하러 돌진했어. 레리아가 아무것도 못하게 말이야. 모두가 힘을 합쳐 별 어려움 없이 괴물들을 무찌르자. 이대로라면 다음 층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더 중요한 건 악마 같은 그 아이가 주인을 향해 너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 라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야. 10층에 도착하자마자 히카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 알고 보니 아직 몸이 아팠는데 억지로 무리해서 모두와 함께 가려던 거였어. 친구가 쓰러지는 걸 본 미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몰랐지. 잠시 과거를 떠올려보면 2년 전 미쿠는 카드게임계의 여왕이라 불렸어. 그때 몇몇 도전자들이 자주 와서 도발했는데 미쿠는 모두 받아줬지. 이미 승리는 미리 정해진 것 같았어. 미쿠 카드는 다 희귀템이라 찾기 힘든 것들이었거든. 그래서 게임은 엄청 빨리 끝났어. 도전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몇 판 더 하자고 했지만 퀸은 단호히 거절했어. 그는 미쿠가 돈으로 희귀 카드를 사서 잘하는 척한다며 비난했지. 미쿠도 같은 생각이었어. 희귀 카드가 많다고 반드시 강한 덱이 되는 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카드들을 완벽히 이해하는 거라고 말했지. 이 말이 너무 딱 맞아서 상대는 결국 떠나버렸어. 그때 미쿠 머릿속엔 지루한 생각뿐이었는데 히카리가 나타났지. 히카리는 미쿠보다 한 살 어리고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을 엄청 존경해서 대결을 신청했어. 귀여워서 거절할 수 없었지 바로 승낙했어.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미쿠는 상대가 자신과 똑같은 덱과 플레이 방식을 쓰는 걸 알아챘어. 이건 히카리가 팬심으로 따라한 거였어. 점점 상대가 자신처럼 부잣집 아가씨고 주변 사람들의 인기도 많다는 걸 깨닫고 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지. 미쿠는 빠른 승리를 노리는 공격형 덱을 썼고 상대는 방어형인데 공격 덱을 썼으니 결국 졌어. 경기 후 미쿠는 엄청 기뻐하며
동생에게 맞는 덱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어. 둘은 그렇게 금세 절친이 되었어. 함께 있으면 언제나 신나게 놀았지. 특히 두 사람 모두 막강한 배경 덕분에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었거든. 나중엔 팀대전 카드 게임 대회 출전도 신청하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어. 대회가 시작되고 그들의 재능으로 금세 우승을 차지했지. 하지만 가장 빛나던 순간 히카리의 병이 도져서 시상식은 슬픔으로 물들었어. 그때부터 미쿠는 히카리가 불치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지금 이 순간 새 친구는 병원에서 불행한 친구를 돌보고 있어. 이리에가 후배에게 집에 가서 쉬라곤 했지 의사는 히카리가 곧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까. 아직 그 병에 대해 아무도 몰랐어. 미쿠가 끝까지 남겠다고 버티자 호기심에 카이토가 고급 회복약으로 금방 나을 거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 말에 설득당할 뻔했는데 회복약이 뼈가 부러져도 낫게 한다지만 이 병에는 통하지 않아. 바로 그때 히카리 부모님이 도착했어. 얼굴엔 깊은 걱정이 가득했지. 미쿠는 두 분께 미안하다며 자길 따라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고 했어. 그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지. 딸의 병은 이미 상태가 심각했으니까. 아버지는 새 친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딸이 그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했어. 히카리가 이미 부모에게 너희 이름을 이야기해두어서 카이토와 이리의 이름도 알고 있었지. 미쿠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갑자기 밖으로 달려나갔어. 맨도 걱정돼서 미쿠를 쫓아나왔지.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잠시 후 옥상에 올라가 두 사람은 그 친구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물었어. 처음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나서서 설명해 주셨어.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었고 딸이 그 두 친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에 괜찮다고 하셨지. 히카리가 앓는 병은 불치병. 당연히 치료법이 없대. 그 병은 내부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려 점점 힘이 빠지게 만들지.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딸을 치료하기엔 아직 부족하대. 다음번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몰라. 히카리가 의식을 잃으면 올해 안에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지. 이 말에 새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 카이토가 물었어. 히카리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냐고. 처음엔 부모님도 숨기려 했지만 너무 똑똑해서 금세 병을 알아채버렸대. 그래도 가족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언제나 웃으며 괜찮은 척했다고 해. 하지만 마음속은 눈물바다였지. 던전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의 능력치는 레벨에 맞게 조정됐대. 그래서 아무도 그 여자가 약하다는 걸 몰랐던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들이 던전에 들어가는 걸 듣고 깜짝 놀랐지. 미쿠는 아버지가 화낼까봐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어. 히카리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협회 근처 공원에서 논다고 거짓말했대. 사실은 미로 같은 던전 탐험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약한 애가 던전에 들어간 걸까? 미쿠가 알려줬는데 던전엔 초레어 아이템 드랍 확률이 있고 그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대. 그래서 그 정보를 접한 미쿠는 그걸 찾아 친구를 구하고 싶었어. 물론 히카리도 엘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언니가 던전 탐험을 가겠다고 하자 꼭 같이 가겠다고 했지. 처음엔 미쿠가 위험하다며 거절했어. 게다가 히카리 병이 언제 터질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오히려 히카리는 위험할수록 미쿠 혼자 보내기 싫다고 했지. 고민 끝에 두 사람은 부모님 몰래 반드시 던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히카리는 엘시아를 찾아 연구해서 자신과 같은 병을 앓는 이들이 나중에 치료받길 바랬거든. 물론 찾으면 자신에게 먼저 써야겠지만 미쿠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엘시아를 꼭 찾겠다고 다짐했어. 아버지는 딸이 이렇게 생각이 깊을 줄 몰라 놀라셨지. 본인은 아파도 같은 병 환자들을 위한 희망을 바라는 마음이 대단하다면서 그래서 미쿠는 포기할 수 없었어. 희귀 아이템 찾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는 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 미쿠도 지금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라고 했지. 그 말이 카이토에게도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오르게 했어. 예전엔 친구가 이 사실을 늦게 말해 미안하다고 했었지. 이리에는 원망하지 않고 함께 엘시아를 찾아 친구를 구하자고 했어. 하지만 그 정보가 불확실하고 어쩌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대. 그들이 가진 건 믿음뿐이라 이리에도 그 신비한 아이템이 분명 존재한다고 믿기로 했지. 그래서 동료들을 격려하며 힘내자고 했어. 누가 알겠어. 내일부터 더 깊은 던전 탐험이 시작될 거란 걸. 그럼 희귀 아이템 드랍률도 올라가니까. 아버지는 그저 고개 숙여 새 친구에게 감사할 뿐이었어. 이게 딸의 마지막 기회니까. 다음 날 그들은 사막에 펼쳐진 10층으로 내려갔어. 그곳 몬스터들은 모두 사막 생물들이었지. 낙타 3마리가 달려오자 미쿠가 XP에게 멜로디 확산으로 전원 버프를 부탁했어. 카이토는 이리에게 오른쪽을 맡기고 미쿠가 왼쪽을 담당했지. 카이토가 중앙을 처리하려 했는데 꼬마 에미야가 끼어들었어. 루세리아도 싸우고 싶어 했지만 몬스터가 3마리뿐이라 기회를 못 얻었어. 미쿠의 최면술로 시작해서 괴물은 완전히 얼어붙었어. 어린 용수도 남은 일을 척척 해냈지. 이리도 간단하게 새로운 기술로 한 방에 끝냈어. 비아 역시 멋진 스킬로 공격을 가뿐히 피했어. 아쉽게도 세 녀석 모두 찾던 아이템 대신 평범한 마성만 떨어뜨렸지. 카이토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최대한 많은 괴물을 쓰러뜨리려 했었어.
악마소녀도 친구가 불치병에 걸린 건 전혀 몰랐지.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없으니 루세리아가 슬퍼했어. 여긴 사막 환경이라 온도가 엄청 높아. 괴물 사냥도 평소보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지. 카이토가 동생들에게 물었어. 더워서 괜찮아? 피는 조금 덥다 했고 루세리아는 이 험난한 환경에 익숙해졌대. 그때 비아가 외쳤어. 주인님, 피하세요. 뭔가 느껴져요. 피도 경고를 느꼈지만 모래 밑에서 갑자기 덮쳐온 괴물에 휘감겨버렸지. 이 모습을 본 악마 소녀는 그 녀석들을 구워버리려 했지만 천사 친구가 말렸어. 주인님이 죽으면 누가 너희를 돌보겠어? 미쿠도 나서서 그 괴물을 매혹시키는 기술을 썼어. 괴물은 카이토를 놓아주고 루세리아에게 기회를 줬지. 하지만 공격도 못하고 팀의 기사님이 달려들어 주인을 위해 괴물을 산산조각 냈어. 그리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기쁨에 넘쳤지. 그런데 악마 소녀에게는 장난치려 했다가 개처럼 혼났다며 혼쭐이 났어. 메이는 그들을 말리며 다음번엔 자기 차례라 약속했지. 그리고 비아에게도 정말 잘했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 하루가 끝나고 모두 함께 히카리를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그 아이는 카이토가 괴물에 휘감기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했어. 빨리 나와서 다시 모두와 던전에 뛰어들고 싶다며 희망했지. 미쿠도 동의하며 히카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슬픔을 감추었어. 밖에 나가보니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히카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 잠시 후 이리가 그 동생을 데리고 집에 보내며 카이토와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 계속해서 앞서 말했듯이 영웅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싶은 그 동생이 바로 주인공이야. 메이는 돌아와서 하루카에게 상황을 보고받았어. 그는 히카리의 병을 말하지 못했고 어릴 적 하루카 아버지가 말한 던전의 비밀을 떠올렸어. 운 좋게 무언가 찾으면 이 세계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힘을 보태고 싶어 했어. 그는 동생 3명과 함께 던전으로 돌아갔어. 거기서 강력한 괴물과 맞섰지만 카이토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루카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 요즘 던전에 자주 들어가느라 매는 자주 지각하게 됐어. 하루카는 걱정하고 선생님도 왜 갑자기 말을 안 듣는지 이해를 못해. 쉬는 시간에 두 친구가 그 여자애를 꼬셔서 병원에 입원한 히카리를 보러 갔어. 그녀는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하아토랑 신지가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했지. 돌아갈 때 친구들이 카이토 건강은 괜찮냐고 물었더니 자긴 괜찮다. 그냥 좀 잠이 부족할 뿐이라고 했어. 학교 갔다 와서도 하품이 나올 정도라니. 친구들이 히카리 걱정하는 동안 청년은 다시 던전으로 향해 보물을 찾으러 갔어. 위급할 때만 그는 시간이 금이라는 걸 깨닫는 법이지. 도양. 하야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신지에게 둘이서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 정말 돕고 싶지만 둘 다 레벨이 낮아서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야. 그렇게 그들은 그 여자애와 함께 한나절을 보내며 작게나마 즐거움을 줬지. 그녀는 카드게임 같은 건 자신 있다고 자랑했어. 하야토는 다음에 더 많은 장난감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히카리는 그건 이미 최고 레벨로 예약해뒀어라며 그를 좌절시켰어. 모두 미쿠의 훈련 덕분이라 그녀가 그렇게 능숙한 거였지. 그녀 건강은 위험 신호였지만 괜찮아라며 버텼어. 우리는 먼저 가서 후배가 쉴 수 있게 했지. 히카리는 하루카에게 과일 선물을 고마워하며 직접 찾아올 수 없는 걸 아쉬워했어. 조금 슬퍼하는 그녀를 보고 두 녀석은 급히 핑계를 만들어냈어. 그 와중에 하루카가 카지 대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무심코 드러났지. 히카리가 방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던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 그곳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앗아갔으니까. 히카리가 그 아버지를 알게 된 건 책 속 남자의 사진이 하루카와 닮았기 때문이야. 그 대장은 모두가 존경하는 초창기 던전 탐험가, 영웅으로 불렸어. 마지막 통신에서 41층까지 도달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행방불명. 그래서 하루카가 던전 근처 공원에 가지 않는 거야. 슬픈 기억을 떠올리니까. 그걸 알고 나니 이 동생은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하루카 아버지의 평안을 빌었지. 실종됐다고 죽은 건 아니니까. 건강해지면 더 깊은 층을 향해 다시 나아갈 거야. 어쩌면 그 안에서 그를 찾을지도 몰라. 그러면 언젠가 그 여자애와 함께 던전 탐험도 할 수 있을 거야. 농담이고 장면 전환 던전. 카이토가 더 깊은 층 몬스터들과 맞서고 있어. 이전엔 절대 위험한 일 안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히카리를 구하려면 신지의 축복을 받고 팀이 몬스터를 압도해 공격을 막아내자 루세리아 공주가 힘을 뽐내지. 악마 동생의 화염구에 맞았지만 몬스터는 멀쩡해. 천사를 공격하려다 마법에 홀렸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리가 치명타를 날렸어. 모두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고 멘도 마검으로 접근해 파괴하며 성공적으로 쓰러뜨렸어. 덕분에 팀 모두 레벨업. 그 몬스터는 진짜 보스급이었거든. 신지가 축하를 전했고 루세리아는 자기가 마무리 짓고 싶어 아쉬워했어. 3명은 아직 경험 부족이라 레벨업은 못했어. 더 안타까운 건 몬스터가 떨어뜨린 아이템이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그 마석은 크고 희귀하지만 엘시아와 비교하면 아직 초보 수준이지. 카이토가 팀을 독려하며 다음 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 그 전에 동생 3명에게 밥도 챙겨줘서 에너지를 보충하게 해.
돌아와서 접수 담당자에게 최근 상황을 들었어. 팀이 평소보다 더 노력했고 오늘 매출도 무려 5억엔이나 됐대. 3명만 갔는데도 청년은 4명이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어. 그 모습에 두 여자애들은 감탄했지. 정말 착한 남자라고. 돌아갈 때 카이토가 평소에도 이렇게 던전에 같이 가도 괜찮냐고 물어봤어. 이리는 특별 수업 없으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했고 미쿠도 일정 맞춰서 문제없다고 했어. 반대로 가장 걱정되는 건 매니야. 시험 준비 중인데 너무 잠이 부족해 얼굴색도 안 좋아. 자기는 괜찮은 척하며 빨리 집에 가서 다른 질문 피하려고 했어. 집에 돌아와서도 쉬지 않고 던전 관련 영화를 보며 의지를 다졌지. 더 깊은 층으로 갈수록 희귀 아이템 나올 확률이 높아진대. 던전 탐험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보물이나 가치 있는 걸 발견할 때야. 맨이 처음 세운 목표는 변함없어. 더 깊이 들어가면 엘시아를 찾을 확률도 올라갈 거라고 믿지. 지금 팀은 12층에서 멈춰 몬스터에 대해 더 알아보는 중이야. 그게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카이토는 밤새 결과를 조사했어. 다음날 아침 학교 가느라 선생님도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였지.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가려다 새 친구에게 막혔어. 신지는 카이토 건강이 안 좋아 보여. 오늘은 쉬라고 권했어. 하루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히카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물론 카이토가 이 모든 걸 히카리를 위해 한다는 걸 알고 있지. 걱정은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니 하루카는 뭐라 말할지 모르겠어.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서로의 감정을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도망쳐야만 했다. 하루카도 이번만은 이해해줘야겠지. 그냥 넘어가자. 던전에 들어서자 두 동료가 없으니 새 동생들이 주인 걱정에 조금 불안해했다. 그는 4명이 완벽한 호흡으로 함께하면 모든 난관을 넘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막 한 걸음 내딛자마자 카이토가 정신이 흐려져 넘어지고 말았다. 신지는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루세리아도 마찬가지였다. 맨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비아는 오늘은 쉬라고 권했지. 무리하면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으니까. 3명의 관심 덕분에 카이토는 조금 기운을 차렸다. 오늘은 그냥 잠깐 정찰만 하고 돌아가겠다 약속했으니까. 12층 깊숙이 들어서자 그들은 차가운 공간에 닿았다. 주변은 온통 얼음으로 덮여 있어 불속성인 루세리아는 불편함을 느꼈다. 원래 따뜻한 옷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벌써 왔으니 계속 가보자. 주변에 몬스터가 느껴지지 않아 안심이 된다. 찬 공기뿐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싸워야 한다면 효율이 크게 떨어질 거야. 작은 악마가 물었다. 지옥불로 얼음을 녹여서 편하게 가도 될까? 하지만 카이토는 지금 그럴 생각이 없고 이 고요한 분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맨이 돌아서려던 순간 신피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 기운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파악도 못한 채 수많은 유각개들이 갑자기 돌진해왔다. 뒤이어 일반 몬스터 떼가 몰려들었다. 한 마리도 버겁다는데 이건 무리로 오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다. 신피가 즉시 결계를 펼쳐 모두를 보호했다. 수가 많아 결계가 깨질까 걱정돼 카이토는 동생을 안고 달리면서 노래로 팀 스탯을 올렸다. 하지만 돼지떼의 돌진 속도는 너무 빨랐다. 얼음이 달리기는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 결국 맨이 싸우기로 결심했다. 루세리아가 지옥불 연쇄로 시작해 한 무리 몬스터를 휩쓸었다. 오른쪽에 있던 3명의 근접 전사도 피 터지게 몬스터 떼와 싸웠다. 신피도 전투 모드로 전환에 지원했다. 이렇게 수많은 몬스터가 쓰러졌지만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 두 동생은 경험을 많이 쌓아 레벨업까지 했다. 카이토가 방심한 사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몬스터가 달려들어 그를 들이받아 돼지떼 속으로 밀려갔다. 맨은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체력이 다 닳기 전에 비아가 목숨 걸고 구하러 뛰어들었다. 루세리아는 마법으로 적을 묶어 주인을 먼저 대피시켰다. 신비는 새로 얻은 스킬로 레벨업한 직후 친구 곁에 남기로 결심했어. 두 아이는 막 획득한 마석을 몽땅 먹어 힘을 보충했지. 그 뒤 둘은 힘을 합쳐 완전히 새로운 주문을 시전했어. 악마와 천사가 되어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돼지 무리를 정면으로 공격했지. 그 폭발은 엄청나서 길 잃은 몬스터 사건을 완전히 끝냈어. 카이토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비아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 아이의 만화는 바닥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지. 루세리아는 걱정돼서 맨을 깨우려 몇 대 때렸어. 매일 강한 척하는 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 신비는 좀 더 침착했어. 배낭에서 회복약 3병을 찾아 맨에게 먹였지. 이제 입맞춤으로도 약을 전달할 수 있었거든. 그 모습을 본 루세리아도 끝까지 함께했어. 친구는 주인에게 인공호흡을 계속해줬지. 비아가 두 공주님 모습을 보며 따라하려 했지만 러리아에게 호되게 꾸중들어 카이토에게는 못하게 됐어. 두 아이가 한참 입맞춤을 하자 맨이 생기가 되살아났어. 보자마자 3명은 기쁨에 벅찼지. 만약 맨이 죽었다면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반면에 살아남은 청년은 자신을 구해줘서 고마워하며 다시 잠에 빠졌어. 조금 뒤 안전지대로 돌아와서 카이토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 이리와 미쿠가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 안부를 물었어. 다행히도 그에게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 사건의 전말을 묻자 그는 불행히도 길 잃은 몬스터 떼를 만났다고 했지.
의사는 잠시 휴식을 권고했어. 미쿠는 걱정스러워 맨에게 진짜 괜찮냐고 물었지. 그때 카이토는 죽을 뻔한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솔직히 고백했어. 그 표정을 본 두 소녀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바로 이해했지. 그날 밤 카이토는 하루카를 만나 사과했어. 지금까지 그녀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죽음의 문턱에서 그 모든 걸 알게 됐지. 왜 그녀가 항상 자신을 감옥 던전 출입을 막으려 했는지도 이해했어. 그 자신도 무서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루카가 매일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점. 언제 병이 재발할지 몰라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그걸 이겨내고 환하게 웃었어.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영웅이라고도 말했지. 자신도 카지 대장처럼 던전 탐험 특수부대를 이끌며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이 영웅으로 불리는 거야. 하지만 뛰어난 업적에 하늘도 시기했는지 그녀 아버지는 수년간 소식이 끊겼어. 게다가 일부는 그를 비난하기도 했지. 그때 카이토는 카지 대장에 대해 험담하는 이들을 보면 그녀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자신은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을 끝내고 싶었지. 던전 전체를 탐험해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진정한 영웅이 되어 카츠시 대장이 진짜 영웅임을 증명하려 했어. 그녀가 2년 동안 평범한 스님으로 버틴 것도 그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지쳐더는 못할 것 같아 하루카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지. 다행히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어. 처음엔 자신과 실종된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었어. 지금은 하루카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 그런 좋은 사람을 비난할 수 없지. 아버지도 한때 영웅의 의미를 이야기해줬어. 진짜 영웅은 보호하고 봉사하는 자, 외로움과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다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지. 그때 하루카는 어려서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모든 걸 깨달았어.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웅이 되는 길이라 믿지. 하루카에게 카이토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와 히카리 마음속에 진짜 영웅이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계속 응원할 거야. 던전은 위험하지만 그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를 던전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아버지처럼. 하지만 지금 막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히카리 병이 재발하면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히카리를 구할 해답을 찾길 바래. 문제는 그가 엘시아가 있는 층을 모른다는 거야. 더군다나 정말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하루카는 그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조언했어. 그 말에 나도 뭔가 깨달았어. 친구의 손을 잡고 많이 성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지. 나는 이제 길끝에 빛을 본 것 같아. 평범한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잘 몰라도 그녀는 응원하며 그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뿐이야. 그래서 다음날 그는 팀과 함께 계획을 다시 세웠어. 오늘은 더 깊은 층의 몬스터가 아니라 선슬림이 상대야. 그가 바로 여기서 희귀한 두 아이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IR 말대로라면 특별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으니 희귀한 선슬림만 만나면 엘시아를 찾을 인연이 올 거야. 미쿠는 탐험에 대해 약간 걱정했어. 깊은 층으로 갈수록 희귀 아이템이 더 잘 나온다고 했거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장비나 마석에만 해당돼. 루세리아랑 XP 같은 카드류는 거의 안 나와? 나와도 극히 드문 경우지. 내가 비아를 포획했을 때 아이르는 내 경험을 믿고 찬성했어. 진짜 초희귀 아이템은 깊은 층이 아니라 오히려 초반층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천사 동생도 완전 동의했지. 인과율이라는 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서 그 말인즉슨 세상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 내가 주인을 만난 것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 덕분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카이토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해. 착한 애니까 보통 혼자 찾으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이번엔 5명이 인과율을 믿고 움직이니까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 루세리아도 그렇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비아는 주인이 어디 가든 같이 갈 거라고 했어. 주인이 이 집에 오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어. 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 모두 한마음으로 슬라임을 찾아서 없애려는 거야. 오랜만에 카이토가 예전처럼 특수 스프레이를 꺼냈어. 아이르는 이 녀석들이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끝내려 열심히 싸웠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임했어. 이렇게 강한 파티가 1층에 모인 건 아마 처음일 거야. 슬라임 잡는 데는 이게 다가 아니야. 두 친구도 도우러 왔거든. 이런 약한 몬스터는 그들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이번이 신지와 하아토가 케어하는 두 귀여운 소녀. 이리와 미쿠를 처음 만나는 거였어. 그들 덕분에 희귀 아이템 찾을 확률이 더 높아져서 카지 대장이 영웅에 대해 하던 말을 다시 떠올렸지. 모두가 히카리와 함께라서 미래를 향해 한마음으로 뛰는 느낌이었어. 점심즈음에 모두 휴식을 취했어. 매는 새 동생에게 든든히 먹여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게 했지. 1층 몬스터들이 약한 건 맞지만 이동량이 꽤 많아. 희귀 슬라임을 생성하려면 던전 내 몬스터를 계속 처치해야 하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희귀한 건 못 찾았어.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아 신지가 나서서 외쳤어.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그 말에 긴장감이 사르르 녹았지. 하야토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정말 멋지다고 했어.
우리 팀에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더 신나질 수밖에. 카이토가 올해는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던전 안에서 바로 잔치를 벌이자는 거지. 당연히 히카리가 있어야지. 그걸 위해선 엘리시아를 더 빨리 찾아야 해. 갑자기 XP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즉시 모두를 이끌고 찾아 나섰어. 역시 예상대로 그건 환상처럼 빛나는 다채로운 슬라임 한 마리였어. 처음 보는 거라 미쿠가 너무 신이 나서 조금 과했지 뭐야. 조금만 늦었으면 얘가 도망가 버릴 뻔했어. 카이토는 선슬라임 경험이 2년이나 돼서 얘네를 가장 잘 알아. 그가 경고했지. 이 특별한 몬스터는 평범한 놈들과 달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도망가게 내버려둔다면 다시 찾기 힘들 거야. 그래서 모두가 팀을 나눠서 슬라임을 포위했어. 준비가 끝나자 매니 즉시 신호를 보내. 무지개 슬라임을 덮쳐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어. 루세리아와 신의 두 마법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이 슬라임은 전혀 아프지 않고 계속 달아났어. 다행히 하하토와 신지가 있는 쪽으로 달려들지 않아 그들이 약해서 다행이었지. 팀원들은 빈틈없이 슬라임을 점점 몰아붙였어. 적당한 거리에 들어오자 카이토가 신호를 보내 모두가 한꺼번에 공격해 원하는 걸 성공적으로 얻었어. 그 후 이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낚아채는 작전을 벌여 의사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지. 히카리는 혼수 상태였기에 부모님은 아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의사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강했거든. 곧 히카리는 감옥에 데려가 깨어났어. 생명력을 아이템 수치로 바꾸는 시스템 덕분에 그들이 찾은 건 희귀한 시작 카드였어. 새아이가 가진 것 못지않게 귀했지. 카드 속 인물은 타이타니아라고 불렸어. 두 동생의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치유 계열이라 히카리의 병을 고칠 가능성이 높대. 아직 효과는 미지수지만 모두가 희망을 걸고 있어. 그래서 카이토는 동생에게 이 카드를 써서 타이타니아의 주인이 되라고 했어. 물론 주인이 병에 걸리면 소환된 자가 반드시 치료해야 하니까 처음엔 소중한 카드라 망설였지. 다른 이들은 딱히 의견 없고 엘리시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찾은 것 중 최고라 아쉬워했어. 미쿠가 친구를 동료에 사용하게 했고 히카리는 행복했어. 자신을 위해 모두가 이렇게 애쓰다니 예상 못했거든. 카드를 손에 들고 그녀는 카이토가 하던 것처럼 타이타니아를 소환했어. 거대한 힘이 주변을 감싸고 소환된 존재도 새아이처럼 작아졌지. 눈을 뜨고 주인을 보자 동생은 꽤 놀랐어. 히카리도 자기소개를 했고 타이타니아가 주인으로 인정했지. 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히카리가 난치병에 걸렸는데 치료 가능 여부를 물었어. 상황이 급해 그녀도 자신의 능력으로 점검해봤어. 병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자 고개를 저었지. 게다가 레벨이 겨우 1이라 제약도 많아.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 1위가 타이타니아가 완치불가라고 말한 걸 알아챘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었지. 맨도 그걸 확인했어. 좋아. 모두가 히카리 병세 완화를 간절히 빌었지. 그럼 시간이 더 생겨 레벨업하거나 엘리시아를 찾아 완치할 수 있으니까. 그녀도 따라했고 악성병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우며 주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선물했어. 히카리 몸은 정화되는 듯 빛났어. 치료가 끝나자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지. 완치 못해도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 미쿠도 이 모습을 보고 감격해 터져나왔어. 둘이 꼭 껴안고 울었지. 이게 자신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히카리는 미쿠를 마음속 영웅이라 불렀어. 모두가 행복해졌고 그녀는 여기 있는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어. 그들은 모두 최고의 영웅이었으니까. 타이타니아도 칭찬받으며 앞으로 도움을 기대했어. 카이토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훨씬 안도했어. 나중에 돌아가서 하루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 타이타니아의 치유 마법은 1년간 지속되지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레벨업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믿어. 현재 두 갈래 길이 생겨 부담이 줄었으니까. 하루카는 사랑하는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녀도 응원하지만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해.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탄생을 축하했어. 아직 감정을 말하진 못해도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지. 카이토가 고백하려 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불러서 결국 포기했어. 그래서 또 다음을 기약하는 거지. 그 후의 날들은 모두에게 행복한 나날이었어. 모두가 던전으로 들어가 긴 여정을 계속했어.